잡지 듣는 방송 새날의 네버엔딩 스토리. 네, 새날의 유일한 비정치 토크쇼, 유일한 예능 쇼양 프로그램, 네, 네버엔딩 스토리 153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야, 왜냐면 이게 막 그 정치 핫이슈 들으려고 왔다가 이게 뭐 하는 거냐 지금 이 시국에. 날도 더운데 왜 그런 분들이 가끔 계셔서 앞에 제가 저희는 약간 좀 쉬시라고 그동안 너무 이제 정치 얘기를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좀 한번 쉬었다가 뭐 다양한 우리 또 패널 분들이 어떤 생활을 하고 계신지 그냥 우리 서로 살아가는 이야기도 좀 나눌 겸해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혹시 정치 얘기가 그래도 가끔씩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어쩔 수 없어 다 본능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도치 않았는데도 그 얘기가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가끔씩 양념으로 나온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자, 저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개그맨 김일희입니다. 요즘에 우리 개그맨들 제가 잘하는 두 분 있거든요. 예. 저랑 같이 코너 했던 분들이야, 두 분 다. 한 분은 우리 LTE 뉴스 했던 강성원 선배님은 그 약간 진보. 수다맨. 네, 수다맨. 진보 팟캐스트에서 지금 이제 또 대표적인 또 개그맨 중에서 진보 유튜버가 되신 분이고 최근에 저랑 또 예전에 MBC에서 이제 깔깔이라는 코너 했던 최국 씨가 또 이제 또 보수 유튜버로서 이제 좀 활동을 시작을 했어요. 최국 씨. 예. 최욱 말고 최국입니다. 예. 최국 되게 재미있는 아이디어 많은 사람이라고 기억하는데. 키도 되게 크고 맞아요. 키 커요. 한 180 이상 되고. 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해서 이게 보니까 이제 서서히 이게 알잖아요. 옛날에 무슨 프로그램 보면은 예전 뭐 미스트인가 어떤 영화 보면은 서로 막 초반에는 막 서로 챙겨주고 막 하다가 위기가 닥치면은 서서히 본성들이 드러나면서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성향대로 지금 나눠지고 있습니다. 좀 있으면은 계속 많아질 것 같아요. 어느 줄을 탈 것 같은데 다 저에서 파생이 됐다라는 겁니다. 이 두 사람 다. 그러면 김일희 씨는 이제 네. 딱 저는 중도, 그렇죠. 네. 안철수 느낌으로. 근데 안철수를 왜 국중주의로. 완전 괴롭혀 칩시오. 그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웃긴 것 같아. 지금 생각해도. 그 멘트 있잖아요. 그만 좀 하십시오. 이거는. 정말 실망입니다. 그렇죠. 지금 봐도 웃긴데. 자, 한 주간 비가 계속 와가지고, 이거 진짜. 우산을 비가 잠깐 멈출 때 있잖아요. 갖고 그때 우산을 안 갖고 나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또 딱 오는 길에 또 비가 엄청 와가지고 오늘 비를 흠뻑 맞고 집에 왔었는데 자 오늘 비가 많이 오지만 그래도 기분은 업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옆에는 우리 늘 사춘기 소년의 마음으로 살고 계신 우리 오사춘기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Nice to meet you. 오사춘기입니다. 네, 처음부터 이게 어려운 영어로 시작을 해주셨어요. 굉장히 나이스합니다. 역시 해외파 패널답게 영어로 인사를 멋있게 해줬는데 제일 궁금한 거는 오사춘기님은 가정 생활이 좀 제일 궁금해요. 예. 예전에 제가 맨날 유학 얘기 물어봤잖아요. 어떻게 됐냐 했는데 관심이 없어. 요즘에는 이 집안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냐. 지금 가정 상황을 생중계로 지금 계속 해주고 있거든요. 저번 주까지만 해도 좀 약간 위기다 정도였는데 요즘 분위기 어떠세요? 요즘에 집안 분위기.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찬 고구마가 쪄진 찬 고구마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 먹어라. 그래서 그래도 이제 그래도 밥은 차려주는 웰빙식으로 건강에 좋은 이렇게 고구마 이렇게 까서 먹고 딱 죽지 않을 정도로 집 청소하고 왜 그걸 먹어야 집 청소를 할 수 있고 그래서 근데 집안 청소할 수 있을 정도의 연락만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화수 3일 동안 너무 이렇게 퇴폐와 향락으로 보내갖고 너무 가슴이 너무 아파갖고 너무 죄책감도 많이 느끼고 진짜 막걸리 너무 많이 마셔서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4일 동안 금요계 생활로 책 읽고 운동하고 집안 청소하고 정말 그렇게 보냈어요. 네. 그거 말고 왜 뭘 알고 그러니까 고구마 말고 요즘에 가족분들이 세 분이 살고 계신데 오사춘기님 빼고 아침 식사를 따님하고 주말 되면 형수님만 둘이 이렇게 몰래 왜냐면 아빠 깨니까 천천히 먹어 천천히 조용히 먹어 하면서 이렇게 몰래 먹는다고 그러던데 이렇게 소리 이렇게 좀 들려가고 밖에 나가 보면 이제 그 집사람하고 이제 애하고 밥 먹고 있고 고기 구워 먹고 있다가 아빠 나오면 고기 딱 치운다면서요. 아니 고기는 구워 먹는데 이제 그쪽은 차돌 먹고 나는 삼겹살 구워줄까 그러면서 뭐 아침부터 이제 고기냐.
약간 밥은 이제 서로 따로 먹고 잠도 따로 자고 이제 각자의 생활로 이제 네네네. 그렇게 하는 걸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만 좀 물어봐 진짜. 네. 그러니까 따님하고는 사이가 좀 좋아졌어요? 아직까지도 아니, 냉정이에요?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뭐 사이가 이거 제가 운동에 간섭을 안 하니까 이제는 사이가 나빠지고 그럴 건 없고. 이 냉전기가 거의 예전에 그 미국하고 소련 느낌 나더라고요. 아주 심각해요. 냉전기가 심각한데 심각해요. 지금 그래도 이제 서로 터치를 아예 안 하는 단계잖아요. 그러니까 싸움이 없는 거야. 더 무서운 단계거든 이게. 왜냐하면 애정이 있을 때는 서로 시비도 걸기도 하고 막 싸우기도 하는데 이제는 서로 얘기를 안 하는 단계. 지금은 이제 체육관 관장하고 더 친해져서 매일 체육관을 가니까 몇 살이시냐, 왜 이렇게 체력이 좋으시냐. 그래서 모든 저의 정력을 이렇게 런닝머신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에너지를 이제 거기 운동하는 거에다 다 쏟아붓고 계시고. 네, 알겠습니다. 우리 오사춘기님 얘기 들어봤고요. 자, 그 옆에는 오늘 보니까 아까 두 분이 약간 핑크색으로 딱 맞춰 입고 오셨는데 먼저 우리 미래통합당의 성장을 원하는. 자, 우리 먼저 우리 핑크색이 잘 어울리시는 우리 마차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차입니다. 네. 오늘부터 색깔이 약간 또 핑크한 걸로 또 이렇게 또 준비하셨어요? 아니, 이번 주에 이제 사실 다른 방송들은 일주일씩 쉬고 그러거든요. 이번 우리는 주에? 안 쉬잖아요. 딴 거 쉬었어요? 아니, 다른 아니요, 채널. 다른 그래서 근데 오늘 푸나님이 하루 쉬셨어요. 아. 그래가지고 그래 번아웃 돼가지고 좀 쉬셔야 돼요. 맞아요. 쉴 줄도 알아야 돼요. 대타로 사회를 띄웠습니다. 그거 그래서 이제 오늘 약간 좀 옷을 좀 이건 잠옷이고. 왜? 마차님 영화에서 주말에 그 영화를 보다가 저 사람 누구지 계속 그랬는데 마차 맞다 누구 보고 얘기하시죠? 아니 이상한 거면 영화 아니 보셨길래 저기 그 크레이지 리치 아이시 아닌가? 몰라. 똑같이 그치 나 안 봐갖고 누군지 어떤 작품인데요? 무슨 말인지 알겠다. 크레이지 리치 아시안이란 그 프로가 있어요. 이거 내가 그 영화인데 거기서 대본 레이첼로 나오는 그 여자거든요. 그 예일대학교 교수인데. 알았어, 참고할게. 야, 그럼 찾아보세요 나중에. 정말 아니 나는 똑같아요 정말. 저는 요즘 엑스파일 보잖아요. 약간 그 스컬리 느낌이 좀 있으세요. 스컬리가 약간 좀 지적인 그런 매력 있잖아요. 두부 끝나고 나머지. 스컬리 괜찮다니까. 내가 처음에는 왜냐면 하도 그 외국 그 배우들이 막 늘씬하고 예쁘고 막 건강이 뭐 이런 분들만 보이는데 계속 그 엑스파일을 보다 보니까 이 스컬리의 매력에 빠져들더라고. 점점. 스컬리하고 멀던은 그러니까 연기하고 작품은 좋은데 사생활이 안 좋은 이야기가 안 좋아요? 많아가지고. 그래서 제목이 엑스파일이었구나. 사생활 안 좋은 연예인들이 엑스파일로 많이 돌고 했는데 혹시 제목 따라갔습니다, 역시. 자, 그 팡팡 뛰고 있어요, 요즘에? 네. 최근에 한 20분 정도까지 해서 잘 못 넘어가겠더라고. 너무 힘들어서. 팡팡한 운동기고 20분 정도씩은 하세요? 그래서 어제 처음으로 30분을 넘겼습니다. 네, 보통 30분은 해야 되더라고요. 근데 그 진짜 층간소음 진짜 없어요? 없어. 신기하네. 근데 아래층 내려가 봤더니 그 할아버지가 보청기 끼고 누구 왔나? 뭐 이런 분 살고 계신 거 아니죠? 좀 괜찮아요. 괜찮은 그래요? 것 같아요. 30분 뛰면 거의 막 기어서 내려올 정도로. 야, 나 저거 잘하시는 거예요. 층간 그것만 아니면 참 사고 싶은데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옆에는 우리 야수님 자리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야수입니다. 네. 야수님 이렇게 그 티셔츠보다 남방을 좀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보면 거의 다 남방을 많이 입고 남방이 다니시고. 저는 더 편해요. 남방계야. 네. 예. 남방 계시네. 그렇죠. 티셔츠계가 아니고 남방 들켰네. 계시네. 예. 남방 계신데 대두 남방. 근데 이게 뭐냐 약간 살찌신 분들이 남방이 좀 편하거든요. 옷 입을 때. 아까 다른 거는 딱 붙는 거 티셔츠는 딱 붙는 거 입으면은 남자분들도 이 몸매가 좀 드러나다 보니까 좀 셔츠를 많이 입는데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아니면은 뭐 다른 이유가 있으셔서? 글쎄요, 그냥 별 생각 없이 제일 편한 거 입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잠옷? 네. 두 분 다 잠옷이에요? 아무거나 뭐 있는 거 그냥 뭐 집어 입고 나오는 거죠. 하지도 뭐 특별한 일은 없으셨죠? 이번 주는 진짜 너무 비가 많이 오는 중에 정말 이 월요일에 이 마감이 걸려 있는 서류가 한 3개가 겹치는 바람에 주말 내내 진짜 한숨도 못 자고 정말 고생했습니다. 일에 파묻혀서 살았던 단주셨고. 자, 또 비 때문에 고생들 많으셨을 텐데, 자, 아직도 끝나지 않았어요. 이번 주에도 지금 또
금요일까지인가 잡혀 있더라고요. 예, 예. 저는 이제 서울 기준으로 보고 있는데, 자, 아직까지도 비가 많이 온다고 하니까 우산도 잘 챙겨 다니시고, 자, 건강 관리도 잘 유념하시기 바라면서, 자, 오늘 네버엔딩 스토리는,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주제가 뭐냐면, 이 자연에 대한 그거를 좀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제가 이제 제목을, 그걸 좀 짝퉁으로 하나 만들었어요. 원래 그, 내셔널 지오그래픽 있잖아요. 그걸 좀 바꿔가지고, 뇌피셜 지오그래픽. 그러니까 내셔널 지오그래픽 아니고 또 바꿨어요, 다시. 뇌피셜 지오그래픽으로 해서 완전히 다, 말도 안 되는 새로운, 다큐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뇌피셜 지오그래픽의 자연과 인간으로 한번. 예, 왜냐면 계속 비 내리고 막 이런 거 보니까, 야, 이 자연에 대한 얘기를 한번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자연. 또 거기에서 또 살고 있는 인간. 관련된 뭐 다양한 뭐 이야기 뭐 자연과 함께 사는 뭐 자연인 그런 분들 이야기해도 되고 뭐 또 자연 파괴에 대한 얘기 뭐 자연의 위대함 뭐 등등 뭐 한번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서를 한번 정해볼까요? 자, 오늘 첨단 시스템. 네, 첨단 시스템. 첨단 추천 시스템. 네. 뭔가 하나를 빼고 주네. 밑장 빼기 하시는 밑장빼기를 하시네. 어디? 하나를 빼고 주시네. 이거 뭐 하시는 겁니까? 자연방 하기로 했잖아요. 거기에. 손은 눈보다 빠르다고 했죠. 저도 걸렸습니다. 이 제 눈은 특수 눈이기 때문에 안 돼요 이게. 역시 돈 자, 내는 눈은 달라. 그럼요. 이게 다른데 돈 썼는데 자, 2개 가져가서 뭐니까. 자. 아우 제가 1번입니다. 2번. 저는 3번입니다. 제가 4번입니다. 오케이.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뇌피셜 지오그래픽. 네, 자연과 인간. 네, 개그맨 김일희 편입니다. 제가 이제 요번 주가 좀 비가 많이 와서 좀 걱정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비 때문에 피해를 엄청 보신 분도 많이 있겠지만은 또 이제 이사 날짜 잡아놓으신 분들이 되게 이제 머리가 아픈 거예요. 이사 전문가. 이사 전문가잖아요. 제가 그 짧은 시간에 이사 계약, 또 이삿짐 센터 계약, 부동산 복비부터 여러 가지 다 경험했기 때문에. 복비 이중 납부자. 이중 납부했죠. 시원하게 딱 주고. 그 다음에 또 월세도 며칠 살지도 않았는데 월세 미리 다 주고. 그래. 관리비도 그냥 미리 줘버리고 다. 네. 지금 이사 날짜가 요번 주 금요일이에요. 갖고, 이제 막 알아봤죠. 이렇게 막 보니까 비가 오는 거야, 그날. 그게 예전처럼 비 온다 그러면 그래도 살짝 와도 이사했잖아요. 근데 요즘에 오는 비는 이거 이사를 할 수가 없을 정도의 양이 내리다 보니까 좀 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이사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해갖고 일단은 이제 전화를 해봤죠. 부동산에다가. 그래갖고 전화했더니 원래대로 한다는 거예요. 폭우가 와도 그냥 하는 건가요? 했더니 한다는 거예요. 뭔가 오기가 서려 있는데. 그래서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다 아다리가 맞아야 돼요. 딱 맞으니까. 그리고 요즘 아파트가 보면 애지간하면 지하로도 옮기고 하니까 크게 이렇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 비 올 때 이사하면 부자 된답니다. 그거는 다 내가 봤을 때 옛날에, 너 어떡하냐. 무슨, 너는 참 재수도 없다. 비 오는 날 이사하니? 이러니까 안 그래도 열받아 죽겠는데, 장롱 다 적고, 막 책 적고 해가지고 열받아 죽겠는데 와가지고, 그런 말 하면 염장밖에 안 되니까, 비 오는 날 이사 가면 잘 산대더라. 이거 덕담에서 시작된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잘못했습니다. 네, 잘못했죠. 그래서 이제 물어봤죠. 근데 물어봤는데 원래 이제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까 얘기하신 대로 이게 악후가 딱딱 맞게 돌아가는 거예요. 나오는 집도 그날 돈을 갖고 나오고 또 이사 가는 집도 그날 돈을 받고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스템이 딱딱딱 맞게 돼 있어요. 거의. 그러니까 저처럼 이렇게 창고 맡기고 이런 경우는 드물어요. 이거는 드문데 그러다 보니까 이사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날짜 체크하고 비가 와도 일단 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이사랑 자연과 한번 가만히 고민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제 아파트 이 자이 아파트에 사는 한은 풀었잖아요. 일단은 네, 풀었잖아요. 굵고 짧게 네, 굵고 짧게 풀었기 때문에 저희 두 번째 로망이 있습니다. 뭐야? 자연과 인간이 하나 되는 전원주택. 이 로망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원주택이 한번 이건 바로 갈 건 아니고. 여름밤에 이거까지 진행하면 큰일 나. 여름밤에 날벌레 막 장난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좀 꼼꼼하게
이사 가기 전에 충분히 거기 살고 있는 분하고 다 이제 물어봤어요. 장단점을. 그래서 자연과 인간이 잘 어우러지는 이 전원주택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 그 전원주택에 그 사는 형한테 이제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는데 전원주택에 살면은 일단은 그 좋은 점이 뭐냐 그랬더니 이제 그 형 같은 경우도 보면은 원래 트로트 가수시거든요. 트로트 가수 하다가 예전에도 아파트 살다가 다시 이제 전원주택 같은 데로 이사 갔어요. 용인 쪽으로 이사 갔는데 그러니까 예전에도 형이 뭐 펜션 같은 거 집에서 펜션 해가지고 뭐 그런 일을 많이 했거든요. 그 펜션 같은 거 운영해도 막 관리를 많이 하잖아요. 뭐 청소도 하고 뭐 낙엽도 쓸고 뭐 나무도 자르고 뭐 풀도 뽑고 이걸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형 같은 경우는 지금 잘 적응해서 살고 있어요. 전원주택에서 갖고 그 옆에 조그만 텃밭에다가 뭘 또 심어요. 뭐 감자도 심고 아무거나 심어도 잘 나니까. 잘 나요. 예, 뭐 예. 감자도 심고 그다음에 거기서 무슨 뭐 산에 올라가서 뭐도 따오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놀러 오라 해서 가면은 상추를 다 직접 심어요. 그 심은 걸 따서 먹어요. 따가지고 그 바로 따서 그거 가지고 이제 그 바로 쌈 싸먹고. 예, 예. 고기 구워 먹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좋은 거죠. 특히 부추 있죠. 네. 부추 자라는 속도가 엄청 빠르거든요. 진짜 신기할 정도로 자라요. 뭐 대나무 같이 이렇게 줄줄줄줄. 네, 부추가 그러니까 점심 때 한번 잘라 먹고 그 다음 날 점심 때 보면 또 자라 있어요. 그래서 부추가 그 정력에 좋다고. 아니, 그런 어른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씻은 물도 뭐 버리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부추는. 그래요? 얘기하잖아요. 부추 씻은 물도 버리지 미안합니다. 말라고. 내가 괜히 버렸네. 많이 어렵게 사셨네. 내가 강남권이라서 좀 여유 있게 사는 줄 알았더니 씻은 물까지 먹으면서 살 줄은 몰랐네. 그래서 그런 아주 좋은 장점. 그리고 이제 딱 보면은 가끔 놀러 가면 이제 거기서 제일 좋았던 게 뭐냐면 이제 커피. 가면 이제 저는 어차피 손님이니까 가면 집 안에서는 뭐 밥을 이렇게 해주기도 하고 야외에서도 먹기도 하고 특히나 이제 커피 같은 거 마실 때는 밖에 딱 나와가지고 그 영내 마당에서 이렇게 탁 보면서 산 보면서 탁 커피. 트인 데에서 이렇게 커피 다 마시면서 얘기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야 이런 데 살면 너무 좋겠다. 그래서 물어봤더니 이제 장점은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그 형수랑 같이 살고 있는데 둘이 이제 주말에도 계속 붙어 있는 거죠. 왜냐면 동네 어디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없어. 뭔지 알죠? 취미 생활이 그러니까 뭐 하려면 멀리 가야 되니까 그냥 동네에서 그냥 같이 뭐 산책 다니고 뭐 같이 어디 그냥 드라이브 다니고 뭐 거의 취미 생활을 같이 한다라는 거 요게 이제 좀 장점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단점은 물어봤더니 이제 그런 게 단점이라고 하더라고요. 난방비 있잖아요. 근데 이 형네는 그래도 좀 괜찮게 그렇게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닌데 이 잘못 지은 집들 있죠. 그러니까 그 난방비가 천차만별이래요. 이게 어떤 데는 한 20만 원이면 되는데 겨울에도 보일러비가 어떤 데는 100만 원을 떼도 춥대요. 그러니까 그 설계하고 실제 시공 단계에서 단열 작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맞아요. 엄청 차이가 나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 잘못 지은 데 가면은 1년에 그 난방비만 1,200만 원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제 친구 부모님은 저 단양에 사시는데, 그러니까 한 달에 올 초에 한번 보일러를 떼면 그게 일주일이 가요. 이건 되게 잘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잘 알아보고 사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돼 있고, 그러니까 그 형도 뭐 불편한 거는 그런 거라 벌레 얘기 많이 해요. 벌레. 그러니까 벌레가 많아요. 그러니까 벌레가 우리가 자주 보는 뭐 파리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특히 계절마다. 그러니까 우리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모르는데 시골에 그러니까 뭐 7월 첫째 주에 나타나는 벌레, 둘째 주에 나타나는 벌레. 이게 그 시기마다 다른 벌레들이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맞아요. 남자는 괜찮은데 그 벌레를 막 굉장히 혐오하는 그 여자분들 막 뭐 놀래. 완전 이게 처음에는 에이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막 뭐 몸에 알러지가 있을 정도로 특히 올해 나타났던 벌레들 중에는 나비나방이라고 그게 그러니까는 엄청 많이 막 큰 거. 엄청 큰 나비나방이라는 게 냄새가 좀 심하거든요. 그게. 그것 때문에 이제 하여튼 전국적으로 난리가 좀 났었죠. 그래서 그거 한번 벌레들 때문에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특히 그다음에 모기도 많아요. 그러니까 모기가 아디다스 모기.
산에 사는 아디다스 모기. 아디다스 왜 아디다스 목이에요? 그 삼선 이렇게 딱 그어져 이렇게 줄 있거든요. 이렇게 하고 되게 독하잖아요. 아 세서 그래서 아니 그게 아니라 뚫고 들어와요 침이. 그러니까 티셔츠에 침이 청바지도 뚫고 들어가더라고 예, 걔네들은. 그러니까 그 모기 자체가 그러니까 커피 마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자꾸 막 내가 다리를 긁고 있어 서울에 둘이. 모기가 계속 물고 있는 거야. 그래서 오래 못 있긴 못 있더라고요. 예. 갖고 저도 이제 그때 이제 우리 엄마랑 요즘 제가 제일 재밌게 보는 프로가 그거거든요. 불타는 청춘. 나 그게 제일 재밌더라고. 이번에 아니, 너무 난 너무 연애 재밌어. 보면서 너무 초라하다 이 생각에 뭐 그런 게 그런 거죠. 아니 근데 난 오히려 인간적이라서 좋던데 그래요? 보니까 네. 저 이번에 그 예전에 작품 가슴 달린 남자. 네, 박영석. 박영석 씨 나와가지고 걔도 체대 출신이에요 그 여자. 아, 그래요? 그분 나와가지고 하는데 거기서도 이제 그 잘 때 보니까 그 여자방 같은 경우에 이렇게 모기장을 쳐주더라고 이렇게 모기장을. 그러니까 이제 모기장에서 이렇게 자면은 이제 덜 물리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때 우리 엄마랑 같이 보고 있었는데 엄마한테 물어봤단 말이에요. 엄마 예전에는 그 에어컨 없고 그럴 때는 시골에서 우리 어머니 잘하셨으니까 엄마 그때는 그 모기 어떻게 했어? 시골에 모기 많은데. 그래서 그때는 다 모기장을 찼다는 거예요. 모기장을 쳤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근데 그래서 그럼 모기 안 물렸겠네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 더우니까 문은 다 열어놓은대요. 다 열어놓는 거야. 문 다 열어놓고 그럼 모기들이 일단 그 모기장 주변에 다 모여들어요. 알죠? 안에는 못 들어가는데 그 주변에 꽉 차 있는 거야. 그래서 다면 자다가 모르고 팔이 모기장 바깥으로 가면 여기가 이제 아수라장이 되네. 그러니까 거기 그 짬밥이 제일 낮은 사람이 이제 밀리다가 벽에 등 같은 데 붙잖아요. 그러면 뭐 초토화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는 이렇게 여름이 되면 저녁이 되면 다 모기향을 폈던 기억이 있어요. 네. 아파트도 다 이렇게 모기향 냄새가 싹 나고 그러지 않았었나요? 맞아요. 동글동글한 거. 거기같이 생겨서 복도식 아파트나 이런 데는 다 이렇게 문 열어놓고 모기장 피고 모기향을 폈던. 그러니까 시골 기억이 모기가 있어요. 무서운 게, 그러니까 이게 도시의 모기들은 물린 데는 다시 안 물거든요. 근데 시골 모기들은 물린 데 또 물어. 진짜 독한 애들이. 독한 애들이네. 그 문대만 찾아서 다시 부는구나. 고통을 배려해 주려고. 어쨌든 벌레 문제가 좀 심각하다 그러고 그 다음에가 그게 있어요. 그 치안 문제가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그래도 이제 부부가 같이 사니까 둘이 있을 때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한 명이 좀 늦게 들어오거나 특히 남자분이 좀 늦게 집에 들어오면 주변이 조용하잖아요. 그 조용한데 거기에서 이제 여자분 혼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무섭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치안 문제. 그렇게 무서울 때는 팟캐스트 틀어놓으면 딱 좋은데. 팟캐스트 들으면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가 그 고요함이 어떤 사람은 그걸 되게 좋아하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그런 조용함을 좀 두려워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또 안 맞는다 그러고 그리고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뭐 그 음식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은 웬만한 거 요즘에 다 배달되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뭐 저 장사하는 친구들 물어보면 거의 다 이제 배달이 꾸준히 다 들어온대요. 하루에 몇십만 원씩 배달로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배달을 편하게 이용하는데 거기는 배달을 할 때가 많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치킨하고 뭐 중국집 거의 대부분이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배달을 해도 그 한 마리는 잘 안 온다는 거야. 맞아요. 거의 안 와. 그러니까 두 마리를 시키든가 또 중국 요리도 몇만 원 이상 시켜야 이 배달이 오지 편하게 뭐 시켜 먹을 정도의 그런 양 가지고는 움직이지도 않고 게다가 시간도 10시 정도면 다 끝나요. 그러니까 뭐 우리처럼 막 24시간 영업하고 이게 아니에요. 도시처럼. 심지어는 그 일산 있죠. 일산의 자유로 2 제2 자유로 뚫리기 전에 거기도 그랬었어요. 거기가 다 논이었어요. 확실히 그 외국 유학파라서 다르네. 자유로 2라고 하네. 아니, 보통 제2 자유로 하는데 거기 보통 때 다르네요. 유학파라 다르네. 이게 유학파라 괜히 나이스 미츠 괜히 해가지고 내가 아니 거기만 해도 그 웃돈 받고 다 치킨 사러 막 차 몰고 가야 되고 맞아요. 그러니 용인 더 넘어가서는 더 심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되게 불편하기 때문에 힘들다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약간 이것도 있어요. 그 전원주택 살고 싶어하는 그러니까 최근에도 제가 만난 우리 개그맨 중에서 이제 김영인 씨라고 있단 말이에요. 한번 왔었죠. 왔었어요. 그런 거요 했던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최근에 그 가게를 차렸거든요.
그 가게가 그 빵스토랑이라고. 빵스토랑? 네. 그 제가 그때 얘기했잖아요. 유튜브 하는데 그 김영희 씨랑 그 깜빵 갔다 온 조폭하고 깜빵 갔다 온 사기꾼하고 하는 유튜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이제 그 깜빵에서 그 조폭으로 깜빵 갔다 오신 분이 그 깜빵 교도소 안에서 그러니까 깜빵에 나오는 그런 그 살 수 있는 재료들 가지고 이렇게 맨날 요리를 그냥 라면은 그냥 물러서 끓여 먹으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해 먹고 막 거기다 뭘 넣고 막 레시피를 해가지고 해 먹는 게 있어요. 아, 그 안에서 해 먹는. 예, 예. 그걸 가지고 그게 반응이 좋으니까 이번에 아예 그거로 식당을 뭐 냈어요. 오, 가게를 재밌겠다. 냈어요. 가게를 냈어요. 네, 재밌겠다. 가게를 내가지고 이번에 저기 뭐 우리 개그맨 윤택 씨하고 저하고 우리 뭐 이종규하고 몇 명 해가지고 갔단 말이에요. 그때 가서. 먹을 때 수갑 차고 딱 먹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아직은 우리도 다 그런 생각 막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왜냐면 네. 손님들 오면 앞치마를 네. 약간 그 죄수복 같은 거 네, 입고 빠삐용 같은 거. 그런 네. 걸 입든가 아니면 막 알바생들이 그런 걸 입고 댕기든가. 서빙할 때 수갑 찬 사람이 서빙 딱 해주고. 뭐 약간 좀 그런 컨셉의 카페 같은 거 있지 않아요? 예전에 네. 그 감옥이라는 데가 있었어요. 네. 감옥. 감옥 카페. 철창 돼 있었고 그 한때 유행했었는데 근데 실제로 거기 갔더니 이제 문신 있는 분들이 많이 오더라고. 아, 예. 옛 기억을. 예. 네, 새기면서. 그래갖고 내가 이제 거기 가서 이제 그 김영인이 그러더라고. 야, 이건데 이게 너무 그 호불호가 있는 음식 아니냐. 이거 어떻게 그 프랜차이즈까지 막 생각을 하더라고요. 전국적으로. 그래서 야, 이거 그렇게 하기엔 너무 호불호가 있는 음식이지 않냐 그랬더니 형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전국에 깜빵 갔다 온 사람이 얼마나 많아. 그런가? 그리고 그분들도 창업하기가 자연스럽잖아요. 그렇네. 그러네. 그것도 좀 말이 될 것 아니 같기도 하고. 그래서. 뭐 군대 갔다 온 사람 옛날 백종원의 그 돼지 국밥집인가 거기서도 군대식으로 반합에다가 이렇게 막 건빵 주고 막 그랬었어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추억으로 살려서 예. 하는 것도 괜찮네. 아니 가끔씩 한번 생각날 때는 있긴 있어요. 근데 또 먹긴 힘드니까. 예. 그래서 이제 만나다가 이 얘기 왜 나오냐 물어봤단 말이에요. 형이나 너 거기가 가게가 부천에 있거든요. 부천에 있으니까 그도 거기 가게 때문에 뭐 이사 갈 거냐 그랬더니 그것 때문에 아니고 이사는 가긴 갈 건데 전원주택 같은 데로 가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 왜 글로 가려고 그래? 너 왔다 갔다 하기 불편할 텐데 여기까지. 그랬더니 강아지 때문에. 그러니까 자식은 집에서 없어요? 자식은? 이제 지금 이제 그 임신해가지고 조만간 애기가 태어났을 거예요 아마 태어났고 근데 이제 그 이사를 가려고 해요. 그래서 이유가 강아지 때문인 거야. 전원주택으로 가려는 이유가. 그래서 저도 이제 개를 키우다 보니까 개 때문에도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맨날 이렇게 여기 사람들 막 그 복도 지나다닐 때 소리 내고 그다음에 여기서 좀 막 뛰어나지도 못하고 기껏 뛰어다니는 게 건너방에서 안방 왔다 갔다 하는 게 다잖아요. 그러니까 안쓰러울 때가 있어. 그 가끔씩 또 산책시키고 그러면은 막 좋아가지고 막 이거 보면 야 문만 탁 열면 앞에 마당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뛰어놀면 얼마나 좋을까. 이 생각에 이제 저도 이제 강아지 때문에라도 좀 전원주택을 살고 싶은 마음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물어봤어요. 그 형한테. 형 여기 강아지 키우는 사람들 있어? 그러면 되게 좋아하지 개 키우는 거 그랬더니 그 형은 개를 안 키우니까 그것 때문에 미치겠다는 거야. 그거 왜 그러냐 그랬더니 개 소리가 너무 많이 난다는 거야. 다른 집. 다른 집 개들이 짖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자기 개는 그래도 짖어도 그래도 이쁜데 남의 집 개가 짖고 그러면은 사실은 스트레스 받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근데 거기다가 또 그런 전원주택이나 뭐 이런 데는 또 장소가 막 이렇게 그 에코까지 생기잖아. 정말 조용하거든요. 메아리가 생기고 조용하니까. 또 타운하우스 같은 경우는 이제 타운하우스가 딱 붙어 있잖아요. 붙어 있어가지고 이게 개가 짖잖아요. 그러면 아까 그 스피커 우퍼처럼 울린단 말이야 이게 빵빵 때려준단 말이야 개소리가. 그래서 이게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아지를 나만 키우고 싶은 게 아니라 거기 사는 사람들도 다 개를 키우고 싶어서 온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 좀 조용하게 지내고 싶어서 전원주택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요것도 좀 고민을 하라고 형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쓰레기 분리수거 있죠. 예. 이게 이제 뭐 보니까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매일같이 뭐 치우고 하는데 그 다음에 저희가 사는 이제 빌라 같은 경우에도 일주일에 3번 정도 와요. 쓰레기 가지러 오신단 말이야. 다 청소해 주신단 말이야. 근데 그런 데는 보통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2주에 한 번 온대요. 그러니까 한 번 오면은
그 쓰레기가 많이 쌓인 날 같은 경우는 바로바로 안 치우니까 그 주변이 이제 지저분해지고 냄새나고 이제 이런 게 있어요. 그럼 그게 아직 도시 감성이 남은 것 같아. 그 당연히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받아들여야 그 되는 거예요. 현지에 계신 분들은 그러니까 그 플라스틱 같은 거 있죠. 반드시 이렇게 분리수거해서 이렇게 모아야 되는 것들만 깨끗하게 씻어서 보관하고 네. 나머지는 웬만하면 태우시더라고. 종이 같은 거. 네. 그래서 많이들 네. 태우는구나. 네. 그러니까 뭐 그런 문제도 하여튼 그 형이 얘기해주면서 나한테도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여기는 근처에 병원이나 이런 데 한번 가려고 그래도 힘들고 중간에 막 이럴 때 있잖아요. 여기서는 막 갑자기 뭐 예를 들어서 뭐 담배를 사러 가야 돼. 아니면 저녁에 뭐 라면을 끓여 먹고 싶어. 한번 좀만 걸어 나가면 편의점이 다 있는데 거기는 이제 한번 뭐 사러 가려면 밤에 그 깜깜한 밤에 차를 끌고 한참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야기 들으면 들을수록 아직 그 도시의 어떤 그런 습성을 못 버려서 그런 거예요. 보통 시골에 오래 사는 사람들은 네. 한 번 장을 볼 때 1, 20만 원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냉장 창고가 지금 스튜디오만 해요. 그래서 그거 어디길래? 그러니까 보통 한 번 장을 보고 나면 한두 달 정도는 밖에 나갈 일이 없어도 될 만큼 장을 보거든요. 그래 애지간하면 이렇게 다 자연에서 예. 다 먹고 하니까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저희 작은 아버지도 그 시골에 살거든요. 이번에 이제 비 때문에 피해를 좀 많이 봤는데 복숭아 농사를 하세요. 근데 보시면 그 부식비나 이런 것들이 별로 안 가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뭐 쓰레기 이런 거 다 태워버리고. 또 이렇게 막 먹고 싶은데 없으면 옆집 가서 좀 얻어다 먹고, 예. 옆집 밭에서 좀 뜯어다 먹고 하는 거. 그냥 저는 도시에 사는 걸로 결정을 내기로 했습니다. 듣다 보니까. 자기 아파트로. 그러니까 왜냐면은,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제가 왜냐면 왜 얘기를 좀 자세히 좀 이렇게 알아봤냐면은 예전에 같으면은 그냥, 가고 싶다. 그 마음에 이제 한번 왜냐면 우리가 기껏해서 경험하는 게 이제 그런지 하루 가서 자고 오는 거 아니면 뭐 펜션 가서 자고 오는 거잖아요. 예, 항상 왜냐면 좋은 기분에 갔기 때문에 기분이 좋아요. 항상 갔다 오면. 근데 실제로 사는 분들 이렇게 얘기 들어보니까 뭐 제초 작업도 하고 하여튼 많아. 손이 많이 가고 불편하게 많아서 전원 생활 우리가 어떻게 자연과 함께 하는 게 좋다고는 하지만은 이게 마음의 준비가 돼야 된다. 이게 이런 단점도 많고 장점도 있는데 내가 어느 것에 더 마음을 두느냐에 따라서 좀 전원주택 생활을 할지 말지를 정하시는 게 낫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이번에 또 비 이렇게 확 내리는 거 보면서도 여기 전원주택 좀 사는 거를 조금 더 보류해야겠다 당분간은 이런 생각도 살짝 들었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전원주택은 제가 나중에 한참 뒤에 다시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랑 같이 살아 나중에. 조만간 될 것 같은데 집안 얘기 들어보면 금방 나오실 것 같은데. 네, 네버엔딩 스토리 두 번째 마차 편입니다. 이번 주 주제가 어려워. 내셔널 지오그래픽. 뇌피셜. 뇌피셜 지오그래픽. 뇌피셜 지오그래픽의 자연과 인간이에요. 자연과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으니까 최근에 제가 굉장히 비판을 하고 싶은 국회의원이 있는데 우리가 메인 시사 시간에 저보고 그 사람을 까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높으신 분께서. 왜냐? 산할리 격이 떨어진다. 뭐 조수진 뭐 이런 정도입니까? 조수진은 우리가 한번 깠는데. 조수진, 국장 새로. 뉴 국장. 그렇죠. 네. 막 말 함부로 하고. 네. 유호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오늘 막 대자보 붙이고 다니던데. 그 대자보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오늘 대자보를 의원님께서 친히 100장을 붙이셨습니다. 자기 손으로 직접? 그러니까 대학생들 이렇게 보좌관들하고 같이 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직접 했다고요? 그건 모르겠어요. 일단 사진에는 자기가 붙인 거 한 장은 나왔고요. 제목이 뭐냐면 국회 보좌진 여러분께로 시작합니다. 근데 이걸 봐달라는 주체가 지금 보좌진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성인지 뭐 이런 거. 아니 뭐 비동의 강간죄. 비동의 강간죄에 대한 건데 이거를 내가 입법을 하고 싶으니까 보좌진들께서 이걸 보시고 의원님들한테 소개를 좀 잘 해달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기사를 봤는데 진짜 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국회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계셨었죠. 모르겠는데 그 류호정 의원이 붙었던 그 게시판 있죠. 거기는 용도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일종의 형식적인 게시판. 그러니까 거기에 어떤 게시물이 붙어 있는지는 검색하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 국회 이제 회계 처리 과정에서 어떤 국회의원실에서 행사를 진행할 때 그 홍보비에서 인쇄비가 반드시 소액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 소액을 반드시 지출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그냥 그대로 반납을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 포스터를 인쇄를 하면은 버릴 겁니까, 그걸? 붙여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 게시판에 붙여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거는 이제 한 붙이고 나면 그 날짜가 지난 건 자동으로 그냥 아무나 가서 그냥 먼저 본 사람이 떼도 돼요.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관리가 되는 게시판이기 때문에. 아니 근데 일단 이 비동의 관광지 얘기를 하고 나서 제가 예수님한테 물어볼게요. 왜 네. 그 국회의원이 보좌관한테 이런 부탁을 하는지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단 비동의 관광제라는 게 뭐냐면 정의당이 이번 이제 국회 때 5대 우선 입법 과제가 있어요. 일단 이 비동의 관광제를 제외한 나머지 4개를 볼게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전국민 고용보험제, 그린 뉴딜 추진 특별법, 그리고 차별금지법 이렇게 4개가 있고 나머지 하나가 이제 비동의 관광제입니다. 네, 비동의 관광제라는 게 어차피 관광은 비동이에요. 네. 그런데 왜 비동의 관광제라는 말을 2개를 붙이니까 그러네. 이상하잖아요. 그러네. 이상하네요. 그렇죠. 예. 근데 이게 뭐냐면 물리적인 폭행이나 이런 거 외에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위계와 위력으로까지 확장을 해서 폭행과 협박 외에도 모텔까지는 같이 갔지만 네. 직전까지 갔지만 얘가 나중에 나는 동의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상대방이 신고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것도 굉장히 강간죄로 신고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신고할 수 있다는 거기까지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은 법은 제가 알기로도 근데 지금 거의 그게 있는데 왜냐하면 남녀가 모텔에 가서 만약에 둘이 들어갔다가 만약 여자분이 소리 지르고 뛰쳐나와요. 강간이라 그러면 거의 여자분 말만 듣고 거의 수사를 하거든요. 지금도 내가 알기로는 그래요. 근데 여기 지금 이거를 더 확실하게 해주겠다 이거거든. 법적으로 더. 그리고 내가 봤을 때는 내가 그거 법에 대해서 되게 왜 제가 좀 답답한 게 뭐였냐면, 그러니까 진짜 나쁜 남자들도 있는데 그걸 악용하는 여자분도 분명히 있어요. 아니, 술 먹고 진짜 우리 흔히 얘기하는 꽐라가 돼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나쁜 놈들. 이거 말고 정말 손을 잡고. 오빠 믿지? 동의하에. 오빠 믿지? 뭐 이러고 갔단 말이에요. 자기 발로 걸어서 키 주세요. 그리고 간 거야. 근데 거기서 무슨 뭘 어쩌라고 그래요, 진짜. 그러니까 나는 개인적으로 죄송한데, 그러니까 누구야 그 사람 있잖아요. 그 탈북자 그 두 명. 감히 제가 얘기를 할게요. 그 탈북 태영호하고 네, 태영호하고 그 양반하고 이 여자 분, 이 세 분은 국회의원이란 칭호가 내 입에서 솔직히 안 떨어져요. 난 매우 개인적인 얘기인데. 그러니까 저도 이제 왜냐면은 좀 이게 이상한 게 지금도 제가 봤을 때는 요즘에 제가 보면은 그 남자분이 좀 약자라는 느낌 많이 내가 봤을 땐 그래. 요즘 개인적이 왜냐하면 살인자조차도 검사가 죄를 입증해야 되거든요. 살인죄도 증거가 없으면 죄인이 아니에요. 근데 그 강간죄라는 거는 증거가 없어서 여자분의 진술만 있으면 죄가 되더라고.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그래서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살인보다 더 강력한 거예요. 살인도 증거를 찾아오라는데 이거 증거를 어떻게 찾을 거며. 그다음에 제가 확실하게 갖고 가고 싶은 건 이거예요. 만약에 상대방이 유도를 했어. 근데 내가 운 좋게 예를 들어서 녹음을 했어. 애가 바뀌었다라는 걸. 그때 걔가 그러니까 나처럼 강력한 처벌을 받는다 그러면 괜찮아요. 만약에 이게 뺑기 부리는 애들 있잖아요. 돈 받으려고. 의도가 아닌데 애를 내가 진짜 엿되게 하려고 작정한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게 작정한 걸로 밝혀졌을 때 애는 얼마나 큰 죄를 받을 수 있느냐. 이 법을 만들지 않으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스갯소리로는 그러면 하기 전에 계약서에다 사인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냐? 우스갯소리가 아니에요, 정말. 나 항상 계약서 갖고 나 갑 누구는 을 누구누구와 어디 모텔에서 그렇게 기회가 맞나? 아니 항상 혹시 모르니까 저기 해서 보험하시는 분들처럼 이거 노트펜 꺼내가지고 사인해달라고 그러고서 이거 하고 나서 이제 들어가는 거죠. 자, 거기다 동의함 이렇게 써주세요, 뭐 이러면서. 그래서 지금 유호정 의원이 한 걸 보면은 성범죄 처벌을 위해 우리가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은 폭행이나 협박과 같은 유형력 행사로 인해 침해당한 신체의 자유가 아니라 성적 자기 결정권입니다.
이 말인 거예요. 그렇다면 말씀하신 대로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내가 동의하고 따라갔는데 마음이 바뀌어서 혹은 거기까지 다 동의하고 가서 이미 다 끝났어. 다 끝났는데 나중에 며칠 있다가 얘랑 엄청 싸웠어. 그러면 너 그때 내가 동의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나 신고할 거야 라고 해가지고 신고하는 사례까지. 저는 이 사례가 엄청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할 거라고. 그것 때문에 피해본 뮤지컬 배우가 있단 말이에요. 아니, 그런 것도 있지만 많아. 저는 네? 많다고. 예전에 저기 야수님이 말씀하셨던 것 같이 여자 가슴을 쳤어요. 만약에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가서 얼굴을 때리는 게 낫다고 하잖아요. 예, 그게 더 싸게 저는 왜 먹힌다고. 그러냐면 유학 같은 걸 할 때 뭘 보냐면 신원조회를 받아야 돼요. 신원조회를. 범죄 경력. 예, 저 해보소가 있는데 예를 들자면 저의 그냥 굉장히 사견인데 음주운전 기록. 또 음주운전 하셨네요. 또 어떻게 하다 술 드셨어요. 이런 거. 어떤 사람이 폭력. 대학교 때 술 먹고 한 대 쳐가지고 됐어요. 어떤 사람 멀쩡한데 걷다가 강간. 이 셋의 소위 말하는 죄 그 덩어리는 똑같다고 봐요. 근데 그 사람을 보는 시선 보세요. 정말 이거는 정말 너무 이렇게 진짜 소위 말해서 잘못 걸리면 너 죽고 나 죽고 하는 것 같아 진짜.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류호정 의원 좀 깔려고 하니까 기회 좀 주세요. 알았어. 죄송합니다. 괜찮아. 나도 막 속되지. 왜냐면은 우리가 지금 제가 그 남자 여자를 떠나서 저는 제일 악질적인 범죄가 죄가 없는 걸 일부러 하는 애가 되게 나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범죄를 숨기는 것까지는 괜찮아. 인간이면 그럴 수 있어. 근데 상대가 죄가 없는데 일부러 죄를 저는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강간한 범죄보다 그렇게 강제로 애를 범죄자를 만들려고 하는 죄가 더 커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증거가 있다면. 계속해서 말씀하신 대로 유호정 의원이 타인에 의해 강요받거나 지배받지 않으면서 자신의 판단에 따라 자율적이고 책임있게 자신의 성적 행동을 결정할 수 있는 인격권이며 행복 추구권입니다.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게 이제 우리 법을 바꿔야 합니다. 현행 형법은 업무상 관계가 아니면 위계와 위력을 통한 성범죄를 처벌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자기가 동의를 한 건지 아닌지 명확하지 않으니까 처벌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유호정 의원이 기술하고 있는 여성, 그러니까 피해자라고는 이야기하지만 본인이 지금 여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죠. 물론 이게 남성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유호정 의원의 이걸 보면은 남성보다는 지금 여성이 자신의 성적 행동을 결정할 수 있는 인격권이 없다는 것에서 출발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한없이 약한 여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호해 주어야 할 주체로서 이걸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이야기하지만 남성과 여성 둘밖에 없는데 계속해서 이걸 이간질하는 걸로 둘 중에 하나가 잘못이다. 그러면 사실 예를 들어서 여자가 신고를 하는 게 아니라 남자가 신고를 할 경우에 그런 경우가 아직까지 내가 뉴스로도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진짜로 제가 지하철을 타거나 뭘 가다 보면 여자분들도 걸어 다니고 하다 보면 남자 엉덩이 칠 수 있어요. 꼬투리 치고. 꼬투리 칠 수 있어. 왜냐면 그런 거는 길 다니다 보면은 그렇죠. 어차피 보면 그게 1년에 한두 번씩은 일어날 수도 있는 일에 달 수가 있어. 고추 맞았을 때 아프진 않지만 마음이 놀래가지고 그렇지. 식은땀이 나죠. 깜짝 놀라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것 때문에 남자분들이 경찰서 가거나 이런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것 때문에 나 불쾌했습니다. 저 사람이 성추행 이런 사람 없어. 그냥 저 사람이 가다가 치고 실수했나 보다라고 생각하지. 근데 이제 반대의 경우 같은 경우는 이게 그래서 지나가다가 남자분이 했는데 여자분이 가슴을 건드렸어. 그러면 이거가 되게 실수라고 해도 고의로 했는지 실수를 했는지 참 판단하기가 애매한 부분인 거죠. 이런 게. 그런데 여기에서 출발하는 게 여성은 보호를 받아야 되는 존재니까 계속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설득 당하기가 되게 힘들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 비동의 강간죄라는 말 두 개를 붙인 것에서부터 설득되기가 되게 힘든데 이거를 저는 국회의원이면 같은 국회의원급에서 왜 어필하지 못하고 보좌관에게 이런 대자보를 붙이는 퍼포먼스를 했나라는 생각이. 저는 이거 진짜 너무 아마추어적이고 국회라는 그 기관에 대한 모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비동의 간음죄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비동의 간음죄에서 그 여성이 그러니까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성행위, 그러니까 남성이 동의한 성행위라고 생각했는데 그 전후 맥락을 따져보니까 여성이 거절할 수 없는 어떤 여러 가지 뭐 경제적, 상황적 압력 때문에 그 성행위에 그러니까 이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 여성의 권익을 조금 더 지켜주기 위해서 비동의 간음죄라는 그 항목에 대해서 여성계에서 계속 이렇게 주장을 해왔단 말이죠. 그런데 비동의 간음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러니까 폭력이라는 개념이 단순히 그러니까 뭐 어떤 물리적인 폭력이 아니라 이제 다른 그 어떤 범죄 상황이나 범죄와 거의 비슷한 상황까지 포괄하는 조금 폭넓은 개념까지 적용하자면 이런 복잡한 이야기까지 가는데 문제는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국회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면 다들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비동의 간음죄라는 게 예를 들어서 그 류호정 의원이 실제로 정말 이걸 입법 활동을 제대로 하고 싶었다면 일단 그 비동의 간음죄나 비동의 강간죄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토론회를 열거나 그 토론회 결과를 어떤 그 유인물로 만들어서 배포하거나 안 그러면 그 입법 동의서 있잖아요. 그거하고 같이 이제 활동을 해야 되는 건데 너희들은 이런 거 모르지? 라는 맥락이 깔려 있는 거 아닙니까? 나는 관종 같아요. 너 이런 거 들어봤어? 비동의 강간죄 들어봤니? 그러면 다른 의원실 보좌관들이 보면 정말 이렇게 기가 차고 코가 막히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는 뭘로 보고 저런 걸 가르치러 드느냐. 그렇게 받아들여요. 또 개인적인 생각에서 학교 다닐 때 띨띨한 애가 줄반장 딱 했더니 줄 안 쓴다고 애 순서로 막 약간 그런 느낌이 아닌데 그러니까 저는 그 류호정 의원 오피스는 입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것들은 그 정도는 굉장히 어떤 도전적인 거라고 생각하는데 도전을 하려면 레깅스를 입어야 돼. 그러니까 옷의 문제가 아니라 그게 이게 어떤 옷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그런 표현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한번 토론해 볼 만한 기회가 됐기 때문에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입법 활동에 대해서 그 동료 의원을 모욕하는 방식은 굉장히 곤란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의상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은 좀 별로라고 생각하는데 왜 그러냐면 의상이라는 건 때와 장소에 맞게 입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연스러운 걸 입고 싶으면 국회의원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 소방서인데 나 소방관인데 소방 옷을 입어야 되는데 패션 옷을 입고 다닐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장소에 맞게 우리가 특히나 그 정의당에서 그 귀한 비례로 되신 분이거든요. 그렇게 도와달라고 해서 비례로 당선시켜 주신 분인데 약간 어떤 뭐 이런 퍼포먼스나 이런 거 보면서 내가 조금 의아한 게 좀 많이 좀 있어요. 왜 나이가 들면 성숙해져야 되는지 이런 거를 보면 저도 예전에 대사관 파티 같은 거 할 때 일부러 막 잠바이 구하고 그랬거든요. 뭐 편하게 가면 되지. 근데 정말 바보 같은 짓이었어. 이거는 맞아. 때와 장소에 잘못된 예전에 저기 황 작가님이도 얘기했는데 택시 운전사가 나는 괜찮은데 팔뚝 이렇게 두꺼워갖고 낫이 있고 문신이 쫙 있어. 진짜 이렇게 막 잉어가 막 등에 막 이렇게 목을 감고 있단 말이에요. 네. 사슴이 막 가슴 앞에 있고. 네, 녹용도 있고. 예. 그런데 이제 여자분이 탁 탔어. 12시에. 당연히 이 사람 아무 뜻도 없이 진짜. 하지만 불편한 상대방한테는 오해를 줄 수 있는 게 그 유니폼을 입고 이제 그런 것들. 이 사람은 퍼블릭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퍼블릭한 사람이라서 더 되게 조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의 이런 유호정 의원의 활동에 대해서 요즘 뭐 진보 매체에도 그러니까 새로 들어온 기자들일수록 이런 패미에 대한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아서 선배들의 말이 먹히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 지금 많이 하잖아요. 후배 권력이라고. 나중에 나이가 먹어서 내가 이렇게 바라보는 건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이 유호정 사건이 터지고 나서 경향신문 페북에 사고를 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논란이 되고 있는 유호정 의원의 옷을 본 후로 머릿속에 이 말이 떠나지 않는다. 왜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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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 안 되는 게 왜 그리 많아? 이렇게 페북에 올라서 경향신문 공식 페북에 그러면서 뭐 유호정 짱 이렇게 끝나요. 그럼 도대체 이게 뭐냐? 이게 관리자가 자기 개인 페북하고 헷갈려가지고 쓴 글이었던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기존의 기자들이 봤을 때 유호정 의원의 이 다 자연스럽게 온 논란으로 가는데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도 다 맞는데 지금 SNS상에서 옷이 뭐가 문제냐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 저는 쿨한 척을 한다고 생각하고 일단 그 다음으로는 직장 생활이 뭔지에 대해서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옷이 주는 피해가 있어요.
내가 저런 식으로 옷을 입었을 때 직장에서 물론 사회 초년생들이 쉽게 하는 실수이긴 한데 그것에 대해서 선배 여자 직원들이나 선배들이 잘 가르쳐주지 않죠. 왜냐하면 저거 가르쳐준다고 얘가 당장 알아먹지도 못할 뿐더러 이건 어차피 시간이 걸리는 거거든요. 왜 회사에서 유리천장을 깬 임원급들이 옷을 그렇게 입지 않는가? 왜 나경원 의원은 원피스를 입지 않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본인이 원피스를 입은 것에 대해서 뭐가 문제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기저에는 그 원피스를 입은 게 잘못됐다는 걸 본인도 압니다. 그거 왜 그러냐면 본인이 그 원피스에 맞아, 대해서 맞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으면 본인이 선거운동 할 때도 그런 식으로 입고 나와야 돼요. 왜? 권위주의를 타파하기 위해서. 그렇지만 선거운동은 내가 저 사람한테 잘 보여야 돼. 그러려면 옷을 똑바로 입고 해야 된다는 것을 본인도 알고 있는 거예요. 뭐 소방관까지 갈 필요 없이 영업사원, 뭐 변호사 이런 사람들이 재판장을 만나서 다른 사람을 설득시켜야 되고 변호할 때 옷을 내가 진짜 이 물건을 팔아야 할 때 그런 식으로 옷 입고 다니나요? 내가 원한다고 해서 나는 형식을 타파하기 위해서 런닝샷스 입고 반바지에 스레퍼 신고 다니나요? 유호정 의원이 자기는 IT 업계 출신이어서 그런다고 하는데 네이버가 처음에 그 강남에 진출을 했을 때 우리 건물에 있었어요. 근데 네이버 애들이 들어오고 나니까 처음에는 거기 외국계 정장을 입고 다니던 사람들 사이에 네이버 애들만 반바지를 입고 다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네이버 애들 저것들 막 이렇게 취급을 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 네이버 애들이 옷을 많이 네이버어요? 너 입어야 되는데 네이버어요? 어떻게 된 거야? 그렇게 IT 업계의 특성상 네. 정장을 꼭 입을 필요가 없으니까 내근 지금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해, 개발자. 그런데 외국 회사도 다 그렇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우리 회사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우리 회사는 프랑스에서도 굉장히 리버럴한 회사였어. 그리고 일단 출근하기 전에 니네 가서 바닷가 가서 서핑하고 들어와서 일을 해도 상관이 없는 회사였는데 딱 한 가지 못하게 한 게 있었어요. 뭐냐면 쪼리를 신지 않는 것. 그래서 쪼리.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그 예비군들 옷 입었을 때 그 달라지는 거랑 짝다리 짚고 하는 거랑 이 옷이 주는 맞다. 그게 그렇죠, 달라진다. 그렇죠. 심지어 뭔지 아세요? 클럽도 쪼리를 신으면 입장을 안 시켜요. 카지노도 입장 안 시키죠. 복장을 본다니까요. 그런데도 돈 쓰러 가는데도 그런데 국민의 법을 다루는 곳에서 물론 그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막 혐오감을 주는 그런 옷은 아니었어요. 근데 장소에 좀 안 맞게 너무 화려했다. 제가 보는 건 그거였죠. 그래서 이 사실은 유호정 의원한테 기대를 하는 것은 우리가 비례의원은 전문성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까지 유호정한테 전문성을 느껴본 적이 없어. 심지어 전문성은커녕 어떤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국회의원인데. 근데 거기다가 정말 화가 나는 게 그 처음에 청년 비례로 이렇게 그 공천을 받을 때 명분은 그러니까 게임 업계를 대표하는 청년이었잖아요. 청년을 대표해야 되는데. 그래서 게임 업계 노동자, 노동 이슈, 맞아요. 불법 해고 이걸 이제 명분으로 맞아. 공천이 됐는데 왜 뜬금없이 비동의 강간죄를 왜 여자를 대변하고 있잖아요. 지금 여자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주목받을 수 있는 이슈면 아무거나 골라가지고 홍보 활동을 하는 건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주변 동료를 모욕하는 방식은 진짜 이건 아니에요. 주변 동료를 모욕하는 거는 국민을 모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원래는 뭐 국회 안에서 2040 클럽? 이거에서 우리 오늘 입었던 옷을 내일 똑같이 입고 나오자 서로 약속을 해가지고 국회의원들이 그래서 입고 나온 옷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했다면 사회생활을 조금 해본 선배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해줬어야죠. 왜냐하면 여성인 그 회사원이 임원이 되었을 때 왜 옷을 함부로 입지 않는가를 생각하면 됩니다. 본인의 품위와 위엄은 본인이 지키는 거예요. 하물며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국회는 국회의원의 직장이다. 수많은 직장 여성들이 우리 이렇게 입고 회사를 간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직장과 이 직장은 다른 거죠. 왜냐하면 국회라는 직장은 국민이 뽑아준 거예요. 그 전에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타의에 의한 직장이라고. 그러면 지금처럼 비동의 강간죄라는 것을 설득을 시키고 싶은데 지 마음대로 옷 입고 나와. 그러면은 그렇게 옷 입은 국회의원에 하는 이야기를 나도 그러면 누가 설득을 저도 입법 하나 할 거예요. 그러면 나도 그러면 그 비동의 강간죄 같이 남자들한테 필요한 거. 비동의 입대죄. 내가 동의하지 않았는데 입대했단 말이에요. 군대 갔다 왔단 말이에요. 나도 내 동의가 안 받았단 말이에요. 그거 강제로 갔거든요. 그냥 동의 받고 가는 군대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가다 보면은 그러니까 나도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그 대신 그 죄를 만들어라. 그래 하려면 해라. 근데 뭐냐면 만약에 이 사람이
변심에 의하거나 이게 진짜 범죄가 아닌데 범죄로 만들어서 남자를 고소한 경우에는 그 법에 2배 이상은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이걸 그런 만들어야 조항이 돼요. 있죠. 지금 현재 이제 성범죄 관련된 특별법 그 처리 과정에서는 그러니까 무고죄의 고소를 그러니까 이 성범죄 처분이 끝난 다음에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범죄로 이제 고소를 받잖아요. 예. 성범죄로 고소받으면 나 억울하다 하고 바로 예. 무고로 고소할 수가 없어요. 맞고소를 못하는 게 이게 그 성범죄에 관련된 특별법에 이제 그런 절차적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불공평하다는 이야기도 있죠. 그러니까 지금 유효정 의원이 주장하는 비동의 간음죄든 비동의 강간죄든 이게 정확하게 성립하려면 그 조항부터 풀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남성,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이 정말 억울하면 즉시 항소할 수, 그러니까 맞고소할 수 있게. 지금 그 뮤지컬 배우 강은일 씨라고 있어요. 난 쳐보세요 유튜브에. 강은일 씨가 소개팅에 나갔단 말이에요. 남자가 유명한 뮤지컬 배우란 말이에요. 나갔어. 근데 여자분이 별로 마음에 안 들었던 거야. 그래서 싫다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화장실에 갔단 말이에요. 근데 여자분이 쫓아간 거야. 화장실 쫓아가가지고 여자분이 강제로 그러니까 그 남자분 주장은 여자분이 강제로 자기한테 키스를 했다 그냥 이렇게 했다. 그래서 그리고 나더니 여자분이 야 너 끝났어. 그리고 신고했다는 거예요. 이게 남자분 주장이고 여자분 주장은 자기가 남자분이 화장실 가자마자 자기가 쫓아 들어간 건 맞다. 근데 들어갔는데 남자애가 자기를 여자 화장실 쪽으로 끌고 들어간 다음에 거기서 강제로 했다예요. 이게 붙은 거예요. 근데 법에서는 처음에는 여자 말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남자애가 강제로 키스한 걸로 된 거예요. 추행한 걸로. 그랬는데 뭐가 나왔냐면 그 환풍구 있죠. 환풍구. 그 화장실이 공동문인데 환풍구 밑에 조그맣게 있었어요. 거기 그림자가 왔다 갔다 한 거야. 그러니까 이 그림자로 봤을 때는 화장실 바로 앞에서 벌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강은일 씨 남자 말이 맞다라는 거예요. 여자 말대로 하면 여기 그림자가 뜨면 안 되거든. 이동을 했으니까. 그래서 남자가 그래서 2심에서 무죄가 나왔는데 중요한 거는 뭐 무죄가 나고 아니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남자분이 끝났어요. 뮤지컬 쪽에서. 인생이 끝났어. 한참 제2의 뭐 조정석이 되냐 마냐 이랬던 분인데 그냥 끝났어요. 한 사람의 연예계 인생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인생 끝났는데 여자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거야. 이제 저도 앞으로. 이것 때문에 그래서 찾아봤는데 지금 미투 때문에 무혐의 받은 사람이 남궁현 씨 있죠. 드러머. 그분도 무혐의 났고 오달수 씨 무혐의 나서 그래요? 독립영화로 복귀했는데 아직 제대로 활동을 못하고 있죠. 그리고 박재동 화백 이번에 이슈 됐었죠. 이거 말고도 사실은 제가 오히려 언급하는 게 나쁜 영향을 줄까봐 언급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네. 이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본인이 원래는 저는 유호정 의원이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입법을 활동하는 것도 그렇고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게 뭔지 알아요? 왜 심상정 의원이 정의당이 왜 이 사람한테 이걸 줬지? 그렇게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한 표로 도와주십시오. 이거 해놓고 나서 이 사람을 1번 받으니까 내가 참 저희가 야 이게 참 이게 왜 이렇게 하셨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찍어준 유권자들한테도 예의가 아닌 게 내가 찍은 국회의원이 당장에 너 홀복 입고 다니냐는 소리 듣는 거 싫거든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위에서 컨트롤하지 못했다. 그리고 심상정 의원이 오늘 뭐 원피스 입고 싶은 날입니다. 뭐 국회는 국회의원의 직장입니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 국회의원 회관이라는 데가 들어가려고만 해도 의원실에서 보안 확인을 해야 되고 신분증 맡기고 출입증 받아야 절차를 거쳐서 들어가는 데예요. 일반 직장이 아니라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하셔가지고 쓸데없는 논란보다는 유호정 의원이 정말로 국회의원으로서 인정을 받고 싶으면 사실은 설득을 해야 하는 주체로서 국민을 설득할 수 있게끔 성장해야 된다. 그게 먼저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국회의원으로서는 너무 함량 미달이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이걸 덮으려면 우리 남자 의원 중에 한 분이 레깅스를 입고 다니는 거예요. 이거에 대항하듯이. 그럼 나도 이 남자들 이러고 입고 다녀도 괜찮냐? 하면서 하면 뭔가 더 이슈가 되지 않아요. 요거 이슈 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남자 의원님. 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난 시간에 마차님 시간이 너무 뜨거워서 제가 참 갑자기 그 머릿속이 좀 멍해지긴 했는데 일단은 그 내셔널 지오그래픽이 아니라 내피셜 지오그래픽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기후 변화하고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이렇게 이슈를 좀 픽업을 했는데 아우 장마. 네. 피곤해. 근데 저는 여기서 이 4명 중에 북한에서 원조를 받은 사람이에요.
북한에서 원조를 받았다고요? 예. 그 지금 신고해도 지금 바로 예. 진짜 전 북한에서 원조를 받아서 쌀도 먹고 어디서? 그렇게 했어요. 북한에서 미국에 있을 때? 북한에서요. 한국에 있으면서 그러니까 제가 중학교 때 그 쓰리 연타로 제가 알기로는 쓰리 연타로 태풍이 불었었어요. 그래서 뭐 보통 이렇게 그때는 아파트 사는 애도 있고 집에 사는 애도 있잖아요. 그 하우스에 사는 애들도 보통 이렇게 집을 사면 옛날에 한 지붕 세 가족 같이 1층, 2층 있고 지하층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보일러나 이런 것들이 있고 창고가 많이 있었죠. 거기가 많이 잠기기도 하고 예전에는 강북은 아니고 강남은 정말 지대가 낮았어요. 그래서 비만 오면 잠겼어요, 진짜로. 뭐 저기 방배 서초 뭐 교대 강남은 항상 비만 오면 잠기고 역삼부터 넘어가야 거기가 좀 안 잠기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선생님이 뭐 우리끼리 막 얘기를 하고 야 뭐 신발이 다 젖었네 뭐 저기 뭐냐 빨래가 어쩌니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제 조회 시간이 딱 돼갖고 비 피해 없었냐 딱 그러고 나서 혹시 비 피해 있는 사람 손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네가 그랬잖아. 그래서 장난으로 손을 들었어요. 우리 가게가 그때 엄마가 이제 룸사롱을 하고 계셨을 때 좋다. 예 그때 이제 방배동에 이제 목화라는 이제 룸사롱이었거든요. 근데 엄마가 막 낮에도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비가 와가지고 거기 이렇게 같이 하니까. 가구를 이렇게 그 하고 막 옛날에 막 비가 많이 오면 양수기 이런 거 막 빌려갖고 이렇게 막 물도 빼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게 강남의 현실이었어요. 그래서 그 옛날에는 거기가 미나리 밭이었다. 예, 그렇죠. 그래서 그런갑다 하고나 했는데 저기 뭐냐 무슨 피해 입었냐고 하고 나서 그 조례 끝나고 그 다음에 내려갔죠. 교무실로 내려오라고 그래서 갑자기 뭐 폼을 주더니 적으라는 거예요. 처음에 이렇게 신상을 적었죠. 몇 학년 몇 반, 뭐 문승수 이렇게 적고 나서 무슨 피해를 받냐고 적으래요. 그래서 이게 아닌데 그래서 어머님 가게가 엄마 가게가 불에 젖었다는데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적으래요. 그래서 너희 엄마 뭐해? 그래서 우리 엄마요? 노래방. 그때는 노래방이 없었고 식당 하시는데요. 그랬어요. 그 어렸을 때 저한테 굉장히 큰 컴플렉스였거든요. 엄마가 술집 하는 거에 대한. 그래서 식당? 그래? 식당 이름 뭐야? 막 이렇게 그때는 막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그래서 목화밭이라는 식당이 있대요.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넘어갔어요. 넘어갔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리포트가 됐나 봐요. 그러더니 동사무소에서 북한에서 지원을 해준다 이번에 수재민한테. 북한에서 진짜로 그때 몇 년? 한 몇 년도예요? 84년에 인터넷을 찾아보세요. 저는 그때 뭘 받았냐면 쌀하고 티셔츠하고 김일성 사진. 그 다음에 옷감을 받았어요. 옷감 이렇게 천을 이렇게 오테이블하고 꽃무늬 이렇게 된 그걸 받아서 너무 신기해갖고 막 친척들도 와갖고 이게 북한에서 온 거라고 쌀도 퍼가고 옷감도 잘라가고 그랬어요. 그래서 베갯닛을 그걸로 만들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박. 진짜 강남에 살면서 북한에서 원조를 받아서 그 원조 물품을 먹고 그다음에 입고 그걸로 베갯닛도 만들어서 사용했던 그 세대예요. 제가. 어쩐지 좀 친북 성향이 보이더라. 내래 너 처음 왔을 때부터 의심했어요. 야. 그래서 중학교 때는 그때 한번 태풍이 그랬었고 대학교 때 이제 그때 이제 그 고속터미널이 완전히 잠겼었거든요. 아 진짜. 예, 근데 그때 정말 정말 여기 거의 팬티까지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렇게 가서 버스도 안 다니고 그래서 갔어요. 그때도 데모를 했어요. 그때도 성대에서. 그 물난리가 났는데도 무슨 데모를. 데모였어요? 그냥 민주를 외치고 그런 데모를 그때 성대 서클에서 모임이 있어서 갔는데 쫄딱 젖어서 갔는데 저 상황에서 데모를 하더라고요. 진짜 그때는. 예전에 비 오면은 그 지방도 지방이지만 서울이 피해가 많았거든요. 예, 예전에 많았었어요. 요즘에는 근데 조금 예. 서울은 덜한 것 같은데 지방이 피해가 많더라고요 지금은. 그리고 군대 가서 이제 최악의 가뭄이 한번 들었었죠. 가뭄이 들어갔고 예전에 이제 제가 이제 수영장 관리병으로 있으면서 그 에피소드 예전에 얘기를 말씀을 잠깐 드렸었는데 그건 이제 나중에 얘기를 하고 일단은 제가 BPA로 이제 그 말 그대로 그 원조를 받았던 그런 경험이 있었고 그다음에 제가 오늘 좀 얘기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제가 예전에 필리핀 지사장으로 한 6개월 정도 토탈은 7개월 정도 이렇게 생활을 했었던 적이 있어요. 필리핀을 가게 된 계기는 이게 결혼을 하고 좀 세월이 좀 지나고 이제 좀 라면 좀 먹겠다 싶었을 때 집사람이 한번 놀러 가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이제 필리핀 보라카이라는 곳에 처음 갔어요. 가서 보니까 너무 재밌고 너무 아름답고 이렇게 되게 즐겁게 보냈어요. 그 다음에 이걸 못 잊어서 제가 좀 사업이 좀 되고 나서 전 직원한테 야
내가 다 쏠 테니까 우리 세부를 한번 놀러 가자. 그래서 직원 25명 정도 하고 세부를 한번 놀러 야, 가지고 경비 한 몇천만 원 다 됐어요. 제가. 네, 근데 그러고 나서 제가 아시는 분이 이제 저기 지금은 두바이가 계신데 필리핀 마닐라 그 마카티 쪽에서 크게 이제 보스턴 어학원이라는 이제 영어학원을 크게 차리셨어요. 그래서 나보러 야 저기 미스터 문 와서 좀 도와줘. 그래서 내가 그 필리핀을 되게 자주 갔어요. 자주 가서 이렇게 세팅해주고 저렇게 세팅해주고 그분이 영어를 잘 못해서 그 다음에 이제 거기 필리핀에 있는 분을 이제 미국 세미나도 많이 하고 이제 다른 필리핀에서 고등학교 나오면 어떻게 할 거냐. 한국으로 못 들어오니. 필리핀에 대학은 못 가고 하니까 이제 제3국에 이제 유학을 많이 설명하려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20번 이상을 제가 필리핀을 계속 다녔던 것 같고 그 원장님 때문에 제가 항상 가면 이렇게 그 집에서 이제 머물고 항상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있다가 보니까 이게 경험이 쌓여서 필리핀 그 지사를 세팅을 해야 되는데 이제 필리핀이 이제 뭐 유학도 생기고 필리핀에서 공부도 하고 어학연수 생기면서 뭐가 필리핀에 이제 이게 보글보글 이제 끓기 시작해서 돈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한테 시키는 건 좀 그러니까 우리 팀에서 보내자. 해서 결국 이제 제가 이제 가기로 했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집사람하고 사이가 멀어진 것 같아요. 제가. 그게 지금까지 된 거예요?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설마. 그래서 이제 그때는 갔을 때까지는 사이가 좋았어. 돌아와서부터 사이가 안 좋은 것 같아. 그때는 이제 놀러 갔으니까 이제 그렇게 됐었는데 막상 이제 제가 지사장으로 가고 포지션도 있고 이제 이렇게 외국에 살다 보면 이렇게 교민들이 있고 이런데 특히나 후진국은 정말 소문이 빨라요. 정말 소문이 빨라서 한인들끼리. 예. 그래서 거기는 두 부류로 딱 나눠져요. 미국하고 또 틀려요. 완전히 그 지사장하고 그 외교관하고 입금만 끼리끼리 모여요. 나머지는 막 거의 그건 난리도 아니에요, 진짜. 그렇기 때문에 진짜 어디 말 한번 잘못 썼고 그다음에 필리핀 여자 그러니까 속된 말로 필리핀 여자 잘못 들이고 뭐 이러면 이제 너 죽고 나 죽고 하는 거예요. 정말 이혼하는 거야 그때는. 그래서 필리핀 가기 전에 항상 행실을 조심해라. 항상 조심해라. 뭐 회사의 얼굴이다, 지사장이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강박관념이 좀 있어서 한 달 내내 호텔에 있었어요. 남자가 한 달 내내 호텔에서 살면 사람 미칩니다고. 그러다가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다시 이제 스튜디오 아파트를 얻고 이제 생활을 하는데. 그러고 나서 2달 있으니까 견디지 못하겠더라고요. 몸이 이소룡이 돼요, 이소룡. 운동만 해가지고. 우와, 막, 직장 끝나면 뭐 저녁에 할 일이 없어요. 금방 얻어지고 위험해요, 필리핀은. 위험하잖아요. 예, 정말 뭐 남자들끼리 우르르 가서 무슨 관광도 하고 그런데 만약에 그 목적으로 갔었으면 재밌었을 텐데 진짜 지사장으로 가다 보니까 정말 일만 하고 정말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홈스테이 하는 데로 들어갔어요, 제가. 그 대학생들 오는 홈스테이 치는 그 아줌마가 있어요. 대학생들 한 8명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 구경이라도 하려고. 그렇죠. 그래갖고 거기 이제 들어가갖고 얘기를 하고 막 하다 보니까 이제 다들 처음에는 삐죽삐죽하다 일주일 지나니까 막 뭐 밥도 먹고 형님 그러면서 다들 가 술을 사는 거예요. 월급 받고 더 쓴 거예요. 이제 거기 가서. 하다 그렇게 있고 나중에 좀 세월이 지나서 다시 이제 한국 복귀를 해서 필리핀 한 번 더 놀러 갔거든요. 놀러 가서 보라카이를 갔는데 예전 보라카이가 아닌 거예요. 맞아. 점점 가면 갈수록 물에서 냄새가 나요. 냄새가 나. 뭐 선크림 냄새? 뭐 진짜 악취 같은 게 나고 막 그래요. 그 전에 갔을 때는 몇 년도에 가고? 그때는 2000 정말 한 4년 5년 지금으로부터 한 15년 정도 전이죠. 그러니까 약간 한참 관광 명소 같은 데들도 그때마다 띄우는 데가 다르더라고요. 여행사들 보면 어느 때는 막 다낭을 띄우고 어느 때는 막 보라카이가 한참 막 놀러 갈 때는 또 그때가 좋았을 거예요. 아마 자연환경이. 보라카이를 이렇게 쭉 가서 이렇게 스노클링 뭐 기본이죠. 가서 스노클링 하고 그다음에 뭐 마사지 받고 뭐 기본이잖아요. 저는 물놀이를 좋아해서 그래서 딱 들어갔는데 산호도 점점 없어지고 이제 옛날에 그 많던 열대어나 물고기가 없는 거예요. 제가 갔던 가장 아름다운 바다는 코타키나발루라는 바다였어요. 근데 필리핀의 보라카이도 정말 좋았었는데 가다 보니까 없어. 근데 저기서 보니까 팔뚝만한 물고기가 빨갛고 이렇게 막 그 금색의 물고기 빨갛고 검고 금색의 물고기가 저기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예뻐갖고 거기서 헤엄쳐서 이렇게 쭉 갔죠. 바닷속에 쏙 들어와서 보니까 신라면 봉지가 이래요. 신라면 봉지가 하네. 역시 신라면이네. 뭐야 이거. 그러니까 속된 말로 자연이 작살이 나버린 거예요. 예, 사람이 뭐 많이 가면 그렇게 되죠. 작살이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이 심지어는 어부가 무슨 짓을 하냐면 요만한 데다 사제폭탄을 만들어요. 사제폭탄을 만들어서 물고기 금을 잡고 이러는 게 귀찮으니까 이걸로 갖다 바다에다 던져버려서 퐁
퐁 터지면 물고기가 기절하게 올라와요. 네. 그런 짓을 하니까 자기가 자기 몫을 계속 이제 그러네. 갈라먹는 스스로 그 법이 없어서 그런 거보다 왜 예. 법이 그런 법이 없지? 자연에 그다음에 대한 게 없네. 이후에 그 두테르테가, 예. 그때 완전히 금지령 내리고 몇 개월 동안 청소 쫙 했잖아요. 근데 2002년에 그렇게 해야겠구나. 제가 그 10년 전에 보라카이 갔었거든요. 너무 예쁘지 않아? 너무 네, 되게 충격이었어 진짜. 그러니까 재개발 국가마다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규제가 제대로 안 돼 있으면 정말 제가 그 충격적으로 봤던 게 그 배터리 있죠. 자동차 배터리 두 개를 갖고 나가가지고 배 위에서 물에다 담그는 거예요. 아니, 한국도 그러면 이렇게 물고기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쭉 그게 생태계가 완전히 파괴되거든요. 야, 정말 이게 그래서 나는 왜 쟤네들은 저항하지 않나? 처음에는 걔네들이 가난해서 불쌍했어요. 가난하고 그리고 그 필리핀에서 이제 그 뭔가 시티에서 이렇게 차가 이렇게 막혀갖고 딱 쓰잖아요. 쓰면 꼬마애들이 막 나와서 $1. 아니 팔을 이렇게 꺾어요. 팔을 이렇게 뒤로 꺾고 다시 이렇게 해요. 나 이런 재주가 있으니까 돈 달라. 한번 보여주고. 그러니까 가난한 거는 오케이 좋아. 근데 아이들이 어떠냐면 왜 쟤네들은 저항하지 않지?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그 나라는 계속 아열대 기후에 비도 매일 오고 매일 침수가 되고 하면 국민이 이걸 바꿔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냥 엎어지면 엎어진 대로 무슨 짓을 하냐면 정말 바켓이 있잖아. 큰 바켓스. 그 안에 그걸 타고 회사를 가요. 믿겨지세요? 안 믿겨지잖아요. 어떻게 저걸 타고 회사를 가냐. 그리고 둥둥둥둥둥 이러고 가요. 회사를. 네. 쫄딱 젖어갖고 정말 팬티까지 다 젖어서 냄새 찍찍 나는데 그리고 근무를 해요. 그러니까 왜 쟤네들은 저항하지 않지? 근데 윗사람은 하나도 안 불편한 거야. 아래 민초들만 그렇게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원래 되게 잘 살았던 나라잖아. 필리핀. 우리나라보다 아니, 예. 6.25 때만 해도 훨씬 잘 살았죠. 우리나라보다. 우리나라보다 네. 7배인가 이렇게 잘 살았던 나라예요. 상대적인 거죠. 그때 그 물산이 풍부하니까 이렇게 뭐 다른 자연 물산이 풍부하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그 전쟁 이후에 이제 상대적으로 너무 차이가 나서 필리핀이 네. 잘 살아 보였던 거지. 이 세계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잘 사는 나라는 아니었죠. 그러니까 그 예전에 이제 필리핀의 그 경제 성장이나 거 보면 진짜 세계뱅크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금융 이런 거 다 본산지예요. 그 홍콩 같이 그렇게 됐고 홍콩도 마찬가지로 되게 잘 살았는데 저항하지 않는 거라. 그래서 나는 그걸 보면서 저는 이 기후 변화가 오는 거에 대한 저는 좀 개인적인 두려움이 좀 있어요. 진짜 솔직히.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내가 이바지할 수 있는 방법은 쓰레기를 안 버리는 방법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쓰레기하고 재활용에 대한 약간의 오지랖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차도 반드시 저는 애지간하면 대중교통 타고 다니려고 하고 그다음에 그리고 요번에 이제 그걸 바꿨어요. 인터넷을 바꿨거든요. LG U 플러스인가 뭐 쓰다가. 친환경 인터넷으로? 아니, 뭐, SK 이걸 쓰는데, 거기서 이제 이걸 가입을 하고 그러면 상품권도 막 주고 그래요. 네. 근데 거기다 대놓고, 라면하고, 그 다음에 휴지 이런 거 주더라고요. 그래서, 받지 마라. 이렇게, 라면은 오케이. 받았는데 갑자기, 이따만한 얼굴 선풍기 있잖아요. 네. 휴대용 선풍기. 이게 정말 필요해서 쓰는 건지 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다 플라스틱 덩어리다 쓰지 마라. 했더니 딸내미가 입이 이만큼 나왔어요. 자기 갖고 싶다. 핑크색으로 이렇게. 아빠가 잘못했네요. 정말 거기서 이걸 진짜 내 주먹으로 부실 수도 없고 가져가라 그래. 아니 이거까지 갖고 화내는 건 좀 아닌 것 같아. 이거 선풍기 공짜로 주고 주면 되는데 딸이 갖고 싶다는데. 아이 방에 딱 있으면 다 쓰레기예요. 진짜 다 쓰레기. 그러니까 맞죠. 다 쓰레기 맞는데 아이의 입장에서 좀 생각해줘야죠.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보통 델몬트 같은 거 스트로 꽂아서 쪽쪽 먹고 네. 어떻게 해요? 저는 가위로 다 잘라서 쫙 펴갖고 네. 씻어서 짝짝짝짝 올려놓고 우유도 애지간한 플라스틱 그거 안 쓰려고 해요. 피곤해. 애지간하면 우리 아빠가 딱 저랬는데. 모르겠다. 피곤한 거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면 그 아파트 관리 소장을 한번 해보세요. 아니 잘하실 것 같아. 애지간하면 그 에어컨 많이 안 쓰려고 하고 이게 저한테 이게 배로 받는 거라고 전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런 무서운 기후 변화에 대한 무서운 거 있잖아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지금도 여기 패널 중에 북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지하로 이사를 왔는데 지하가 물에 잠겼대잖아요. 내가 그분보다 경제적으로 풍족하다고 칩시다. 그러면 저는 비 피해가 없어요. 그런 분은 비 피해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뭐 제가 되게 대단한 환경
그거는 운동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이렇게 좀 쓰레기 좀 덜 쓰고 그게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도 지금 미국하고 짱깨 애들 그 짱깨랜다 저기 중국 애들 엄청나게 이산화탄소 이렇게 그 뿌리잖아요. 네. 그래서 피해를 보는 게 그 몰디브. 몰디브 가보셨어요? 아니요. 지상 천국이 여기구나. 그 나라가 이제 가라앉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이제 못 다녀. 그러니까 수면이 올라가니까 네. 해수면이 상승하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몰디브가 그리고 카라바시 이런 데도 정말 너무 아름다운 섬이고 거기 이제 10,000명, 20,000명 이렇게 국민이 살아요. 국가로 인정을 받아서 올림픽도 나가는데 이 사람이 역도에서 그 메달 못 딴 거야. 근데 딱 내리고 나서 춤을 막 춘 거야. 그 역도 선수도 얼마나 무식하게 생겼어요. 춤을 막 춰갖고 이게 이슈가 됐어요. 왜? 나 카라바시 국민인데 우리나라가 물에 잠기고 있다. 도와달라. 알리는 방법. 예, 그걸로 자기는 올림픽에 나가서 막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그러니까 저의 개인적인 그냥 생각인데, 뭐 옛날에 뭐 그런 적도 있거든요. 뭐 스프레이 많이 쓰면 뭐 오존이 파괴돼갖고 뭐 스프레이도 쓰지 말고 뭐 그런, 그러니까 대단한 그런 환경 운동은 아니더라도 이렇게 막 텀블러 막 이유 없이 모으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텀블러 하나를 하고 그 일회용 있잖아요. 이걸 10,000잔을 먹어야 입걸이 된대요. 텀블러도 결국은 쓰레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네. 이것도 스탱 덩어리 아니야, 스탱. 예? 이걸 갖다가 막 모으고 막 이런 걸 보면 저는 플라스틱을 너무 많이 써서. 맞아. 요즘에 정말- 특히 그 커피 문화 때문에 그래. 예. 커피를 마시면서부터 그 일회용 잔, 종이, 플라스틱, 빨대 뭐 이런 게 그냥 아무 데나 막 널브러져 있고. 빨대는 그거도 안 된다잖아요. 그리고 혹시 그거 보셨어요? 공차 같은 거 그냥 뻥 뚫어갖고 먹죠. 네. 그거 다 먹고 나면 깨끗하게 먹지 안 먹잖아요. 그 화장실 쓰레기통에다 딱 놔두고 이틀만 있어봐요. 날파리가 한 바가지에 한 바가지. 정말 직원들한테도 제가 이거 아가리 뜯어서 물로 헹군 다음에 쌓아놔라. 뭐가 그렇게 어렵냐. 아파트 관리 소장 시켜야 될 것 같은데. 아니, 딱인데. 엄마 나 아빠랑 같이 못 살겠어. 아니 왜 그게 어려워? 아니 이게 너무 내가 저걸 보면 저거 다 그 바닷가에 그 보셨어요? 그 저기 비둘기인가 뭐 새 이렇게 갈매기인가? 빨대 꽂혀 있는 거 아니 있잖아요. 그것도 있지만 그 거북이 그 콧구멍에 그 대고 저기 맞아. 물개 그 목에 다 쓰레기잖아요. 저는 앞으로 이제 오사춘기님 따님 편을 들겠습니다. 아니 내가 그렇게 잘못이야? 아니 그 뉴욕 같은 데는 쓰레기 이게 넘쳐나갖고 결국 바닷가에 다 버려요 지금. 그래서 캐나다 애들이 미국 애들이 저는 무식하다고 막 놀리고 막 그러기도 하는데 여하간 저는 그냥 오늘 저기 그 내셔널 내피셜 지오그래픽에서 여기서 좀 쓰레기 좀 덜 썼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걸로 결론을 내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네버엔딩 스토리 153회. 네 번째 야수 시간까지 오는데 참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오늘따라 앞에 하신 분들이 어찌나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은지. 흥분했어. 이게 저는 오늘 그 제목을 잘못 알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라고 이제 생각하고 원자력 그 이슈 중에 요즘 그 폐연료 있죠. 이거 사용 후 핵 연료. 이게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데 뉴스에는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너무 좀 안타까워서 이렇게 우리가 우스갯소리로라도 가볍게 좀 알고 넘어가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거를 살짝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원자력 핵 연료, 원자력 연료, 그게 이제 일종의 연탄 보일러의 연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연료봉이 뭐 들어갔다, 뭐 제어봉이 들어갔다 이런 뉴스 기사 본 적은 있잖아요. 네. 뭐 연료봉이 뭐 어떻게 처리를 됐는데 뭐 어떻게 위험하네 안 하네, 뭐 반출이 됐네 안 됐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은 있을 텐데 그 연료봉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정확하게 모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연료봉이 만들어지는 과정부터 폐기되는 과정까지 짧게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 이제 원자력이라는 건 우라늄을 이렇게 연탄 대신 떼는 거잖아요. 우리가 연탄 보일러에서는 연탄에 불을 붙여가지고 연탄에서 나오는 열로 이제 물을 돌려서 방을 따뜻하게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원자력 발전소는 우라늄이라는 방사성 동위원소를 핵분열 시켜가지고 핵분열 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열로 물을 끓여서
그 끓인 물의 수증기로 터빈을 돌려가지고 그 터빈에서 전기를 뽑아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연료봉이라는 게 그러니까 생긴 게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한 지름이 10cm 정도, 길이가 한 4m 정도.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멀리서 보면 샤프심처럼 생겼어. 그게 이제 봉. 예. 그러니까 그 지름 10cm에 그러니까 8mm에서 10cm 정도 됩니다. 이렇게 원자력 규격마다 조금 다른데, 그러니까 8mm에서 10cm 정도 되는 80mm에서 10cm 정도 되는 그 정도 길이에 4m면은 멀리서 보면 샤프심처럼 굉장히 얇아 보이잖아요. 그거 한 200~300다발을 하나로 딱 묶으면 요만큼 이렇게 됩니다. 한 다발이. 그래서 그걸 그러니까 10cm 지름에 4m짜리 그 일종의 합금, 이렇게 뭐 굉장히 복잡한 이름의 합금으로 그 안에 이제 한 길이 한 5cm 내지 한 4cm 정도 되는 그 우라늄 그 펠릿이라고 하는데, 이게 원통으로 생긴 우라늄이 이게 그 안에 촘촘하게 쫙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4m짜리 그 관 하나에. 그래서 그게 그러니까 200~300개 정도를 뭉쳐가지고 한 연료봉 하나가 이제 완성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원자력 발전소 그러니까 원자로 있잖아요. 핵분열로 원자로 안에는 그 이렇게 200~300개를 뭉친 그 연료봉이 다시 한 200에서 250개 정도가 들어가요. 그래서 그게 이제 원자 핵분열을 시작하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온도가 보통 이제 낮을 때는 한 350도에서 400도 정도로 유지가 되고, 이게 최대 발전량으로 이제 막 전기가 엄청 막 뿜어져 나올 때는 한 700도 정도로 유지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는 원자력 그 우라늄이라는 게 그러니까 자연 상태에서 우라늄은 농도가 한 0.7%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땅에서 이게 우라늄이 묻혀져 있다는 돌을 캐내면 농도가 0.7%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거를 이제 연필심처럼 이제 굵은 이렇게 볼펜처럼 이렇게 가공을 해가지고 원심 분리기에 넣고 쌩 돌리면 그 안에 이제 우라늄 235와 우라늄 238이라는 두 가지 원소가 들어있는데, 이게 238이 조금 더 무거워요. 그러니까 무거운 게 밖으로 밀려나. 그러면 이제 그 원심 분리기 안쪽에 있는 235가 모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 대가리를 똑 잘라가지고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235가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핵분열을 잘 하거든요. 238은 너무 안정적이어가지고 이게 와서 중성자가 때려도 잘 분열을 안 해요. 그래서 235를 한 농도 한 3%에서 5% 정도로 모아가지고 연료봉을 만드는데, 그걸 이제 연료 핵분열을 시작해서 떼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그 가동률을, 그러니까 그 만약에 이제 그 원자로 하나에서 나오는 발전량이 최대 발전량으로 돌리면 100이라고 쳤을 때 그 발전량을 60으로 돌리냐 80으로 돌리냐 100으로 돌리냐에 따라서 이 완전히 타들어가는 속도가 다르겠죠. 그러니까 어떤 거는 6개월 걸리고 어떤 거는 1년이 걸리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쨌거나 다 태워가지고 이제 이거를 다 그 영원히 타는 게 아니니까 다 태웠으면 이제 그거를 어디다가 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핵분열이라는 게 진짜 신기한 게, 전력이 필요할 때 전기를 생산하는 온도가 700도 정도로 유지를 해야 되는데, 우라늄 235라는 게 다 대부분 한 70~80% 이상 소진이 되고 나면 온도가 300도 이상 안 올라가요. 300도 이상 안 올라가면 이 터빈 전체 효율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새 걸로 교체를 해줘야 돼. 새 연료봉으로. 그러면 이제 이미 쓴, 이거 사용 후 핵 연료라고 하는데, 요거를 어디다 처분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생각해봐요. 300도 열이 나고 있다고. 100도도 아니고 300도 열이 나고 있는데, 그거를 어디다 버리겠습니까? 그래서 거기다 바다에다가 보통 넣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닷물에다가. 그 원자로 바로 옆에 엄청 큰 수영장이 있습니다. 엄청 큰 수영장이 바로 옆에 있어요. 거기다 담가놔요. 식혀 그래서. 예, 거기다 담가놓는데, 예, 그 원자력 발전소가 보통 바닷가에 있는 이유가 그 냉각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필요한데,
그 300도가 이렇게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거기에서 이제 물이 끓기도 할 거 아닙니까? 그쵸. 근데 이제 그게 한 뭐 6개월, 1년 지나면은 뭐 150도, 100도, 70도, 60도 이렇게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도가 100도 이하로 떨어질 때까지 이제 보통 이게 우라늄 말고도 다른 불순물이 많이 있거든요. 방사성 동위원소 불순물이 많이 있기 때문에 몇백 종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복잡한 게 이제 서로 분열을 끝내고 끝나지 않지. 영원히 이렇게 뭐 긴 거는 몇만 년을 가니까. 근데 그 온도가 70도 이상으로 내려질 때까지 물속에 담가놨다가 이제 70도 정도 떡 떨어지면 이제 밖으로 꺼냅니다. 그래가지고 밖에 널어놓아요. 무슨 뜻인지 잘 감이 안 올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사용 후 핵연료를 이제 원래 300도짜리를 시키는데 뭐 길면은 1년, 길면은 1년, 뭐 1년 반 정도 이렇게 걸리거든요. 그러면 이 핵연료가 원자로가 계속 가동이 되면 이제 다 탄 거는 계속 이제 수영장에다 담궈야 될 거 아닙니까? 수영장이 다 차면 어떡할까요? 그럼 어떻게? 새로 하나 더 만들지. 그러니까 새로 하나 더 만든다는 게 이제 농담이고 원자력 발전소를 하나 더 지어요.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소를 설계할 때 이걸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설계 수명이 70년이야. 그러면 70년 동안 이거를 가동했을 때 나오는 폐연료를 계산을 해가지고 수영장을 설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통 설계 수명보다 더 오래 가동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연장 운행하잖아. 지금도 많이 하니까. 여기는 다 찾는데 어디다 놓을 거예요.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소를 하나 더 짓는 거야. 그것도 짓는다고 또 돈 더 내고 그렇죠. 하고. 그래서 여기에서 꺼낸 걸 저쪽에 넣는 거지. 그러면은 저기에서 나오는 거 거기 들어가고 여기에서 나오는 거 저기 넣고 그러면 저쪽 두 번째로 지어진 발전소는 수용장이 더 빨리 찰 거 아닙니까? 그러면 또 어떻겠어요? 세 번째 만들. 그렇지. 하나 더 만들어야지. 그래서 멈출 수가 없는 건가요? 원자력 그렇죠. 발전소를 한번 시작하게 되면.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소 관련해서 그러니까 사용 후 핵연료가 이게 문제가 되는 게 그러니까 맥스터라는 시설 때문인데 커다란 수영장 있죠. 그걸 이제 뭐 저장조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굉장히 있어 보이는 영어가 있는데 까먹었습니다. 근데 맥스터라는 건 수영장에 담궈가지고 한 70도 정도로 식힌 사용 후 핵연료 있죠. 이제 그거를 이제 다시 가공을 해요. 왜냐하면 그건 길이가 4m 정도 되지 않습니까? 길이가 4m에 이게 굵기도 굵고 뭐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다루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잘라가지고 포장을 다시 합니다. 거기에 이제 콘크리트로 만든 겉은 알루미늄이나 뭐 합금으로 되어 있고 속은 이제 콘크리트로 만들어져 있는 용기에다가 담아가지고 밀봉을 하죠. 그러면 이제 그렇게 밀봉을 해도 70도 정도 온도가 그러니까 한 짧으면 500년, 길면 한 1000년, 1500년 정도 유지가 돼요. 그 온도가. 야, 그걸 어떻게 쓸 수가 없나요? 한번 그러니까 열이 있는데 못 쓰니까 그 온도라는 게 그러니까 영화에는 나오죠. 마션이라는 그 영화 보면 맷 데이먼이 이제 굉장히 추운 로보 자동차 안에 화성에 간 영화 얘기하신 그러니까 거죠? 원자로를 딱 두고 거기에서 나오는 방사능으로 이렇게 난방을 하는 장면이 나오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한국 수력발전소에서 이제 70년 한 번 사면 500년 유지되는 보일러입니다. 사세요. 한번 샀겠어요? 거기 뭐가 안 좋은 게 있어서 방사능이 있어서. 그러니까 70도라는 온도가 그러니까 정말 애매한 온도인 거예요. 보통 우리가 가정에서 사용하는 뭐 가스 보일러, 뭐 석유 보일러 이런 거 있죠. 석유 보일러가 이렇게 2번 타는 보일러, 뭐 거꾸로 타는 보일러 막 하잖아요. 그게 왜 그렇게 연소를 시키냐면 목표 온도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열 시스템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100도로 끓였을 때 효율이 안 나와. 그러니까 100도로 끓인 물을 저쪽으로 보내면 내가 원하는 온도를 맞추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통 150도, 200도로 맞춰요.
그래서 이제 강한 힘으로 이제 쏘아줘야지 이제 우리가 원하는 그 적정한 이게 목표 온도가 이렇게 계속 일정하게 유지가 된단 말이죠. 근데 70도짜리는 쓸 데가 없는 거야. 사우나 할 때 네, 어디다가 쓸 데가 없는 거예요. 아니 근데 쓰려고 하면은 뭐 그러니까 방사능의 피해가 받지 않는다는 완벽하게만 쏴주면은 네, 뭐 따끈따끈할 것 같아요? 아니 좀 아직도 연탄 떼고 막 그러니까 저기 그 알래스카 같은 데서 수출해가지고 아까워. 저 이글루 안에서 그거 떼면서 지금 따뜻하게 겨울 나고 너희 집에도 할래? 너희 집에도 할래? 아빠 집에 놔드려야겠어 하면서 서로 막 그 방사하는 그 봉 하나씩 갖고 뭐 베개 밑에 두고 자고 그러니까 그 우리 죽부인처럼 끌어안고 자고 하면 되잖아요. 그거. 웃기지도 않아 이제. 판도라라는 영화나 그러니까 저기 체르노빌이라는 그 미드 보셨어요? 뭐 그 체르노빌 같은 드라마를 보면 화상을 입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화상이라는 게 그 실제로 그 핵 연료가 뜨거워서 입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전파의 종류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그냥 살아있는 노출된 이 전자레인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전자레인지가 뿜어내는 전자파 자체가 강력하지는 않은데 그게 건드리는 주파수가 그러니까 세포의 이게 물의 진동수하고 딱 맞아가지고 물을 이렇게 떨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전자레인지에서 나오는 그 전파 때문에 물이 떨리면 그게 마찰열 때문에 그 순식간에 뜨거워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방사능에 노출됐을 때 화상을 입는 원리가 딱 그거예요. 실제로 방사능에 노출됐을 때는 뜨겁다는 느낌을 못 받아요. 따뜻하다고 생각하지. 근데 그 따뜻하다는 그 느낌이 그러니까 이 근육세포를 이렇게 진동시켜가지고 전자레인지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안쪽에서부터 화상을 입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안쪽에서부터 화상을 입으면 이게 재생이 치료가 안 되겠네. 힘들어져. 겉에 보이는 거야 뭐 어떻게 뭐 한다고 하지만 이게 안에 들어간 거는 치료가 그러니까 그 자체가 정말 애매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맥스터하고 캐니스터인가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맥스터는 생긴 게 체육관처럼 생겼어요. 콘크리트로 만든 체육관처럼 생겼는데 그 안에다가 이제 그 따로 포장한 그 사용 후 해결료를 쫙 해놔요. 그래서 그 상태로 한 30년, 50년 정도 지나면 다시 그게 안정화된다고 하거든요. 그쪽 업계에서는. 안정화가 되고 나면 이제 영구 전 처분이라는 걸 해요. 그러니까 영구 처분하기 직전에 마지막 처분이 이제 캐니스터 단계인데 그게 굉장히 큰 원기둥에다가 이제 그 겉에서 보면 무슨 곡물 저장 창고처럼 생겼어. 큰 이제 원기둥처럼 이제 그 건물을 지어가지고 그 안에다가 차곡차곡 쌓아서 밀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마지막 단계가 아니야. 왜냐하면 이게 그 자연 상태로 완전히 돌아가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500년에서 1500년 정도 걸린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계속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손이 가장 안 닿을 수 있는 기술적 방법을 동원한 게 그 캐니스터 방식으로 원기둥 형태로 건물을 지어가지고 그 안에다 쫙쫙 쌓아 올린단 말이죠. 그러면 최종 처분이라는 게 뭐냐? 이제 인간의 눈에서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애매한 거라. 그 땅에 묻을지 바다에 들지 막 이거 가지고 엄청 그러니까 이게 고민 많이 하던데. 전 세계적으로 아직도 한 번도 시도해 본 적이 없어요. 아직 는데 없어요 보관. 예, 아직도 없어요. 왜냐하면 프랑스가 전 세계에서 이 사용 후 핵 연료 양이 제일 많거든요. 왜냐하면 그 프랑스는 전 국가에 사용하는 전력의 거의 대부분을 원자력으로 만들어내고 있어요. 주변에 뭐 영국이나 프랑스나 뭐 다른 유럽에서 뭐 친환경으로 막 전환한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는 아직까지 우리는 원자력 1등 해가지고 정말 원자력
관련해서 나오는 폐기물이 많거든요. 이제 전쟁 나면 조심해야겠네. 서로 그 폐기물 처리가 곤란한데 서로 상대 나라에 같이 묶어서 보낼 거 아니에요. 그걸 산업화시키려고 시도해 본 적도 있습니다. 무섭다 그러면. 그러니까 아프리카 같은데, 그러니까 뭐 내전이 굉장히 좀 심각한 나라들 있잖아요. 이런 나라들은 돈만 주면 뭐든지 하니까 이 원자력 폐기물을 사가지고 여기에다 파는 거지. 그거 너무 슬프다.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돈이 된다면 어디 그 내전이 있는 나라에서는 뭐든 무기도 사고 금도 사고 뭐 사람도 사고 뭐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그 암거래 시장이 있었는데 그것도 안 된다. 그래서 이 우주로 날려 보내자는 이야기가 맞아. 우주에서 날려 보내자는 그 이야기도 얘기도 있었고, 그 프랑스에서는 인공산을 만들어서 그 산 한 가운데다가 묻어서 그 산 자체를 출입 금지시키자. 500년 동안. 이런 걸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다가 이거 말도 안 된다. 인간의 기술로 산을 만든다는 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중도 포기한 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사용 후 핵연료라는 게 가지고 있는 이 물리적 특성이라는 게 정말 애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쓸 때는 좋은데 나중에 버리기가 애매한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이 주제를 한번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게, 이 자연이라는 게 눈앞에서 나한테 행복을 준다고 해서 그게 모두한테 좋은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 오사춘기님이 쓰레기 이야기 했었잖아요. 그 쓰레기도 내가 당장 쓸 때는 내가 편하지만 내가 편하다는 건 어딘가에서 불편해지는 사람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만 불편해지면 모두가 다 행복해질 수가 있는데 그 약간의 불편을 포기하지 못해서 거기에 내가 큰 돈을 지불을 하고 내가 큰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이 원자력 사용 후 핵 연료에 관해서는 그러니까 그 쓴 사람이 대가를 치르는 게 아니라 후손들이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입장에서 굉장히 잔인한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꼭 하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그 쓰레기 좀 적게 쓰세요. 그래서 되지. 아이고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 아까 뭐 얘기 들어보면은 그 예전에 들었던 말이죠. 충격적이었던 말 중에 아프리카에는 음식물 쓰레기란 말이 없다고. 그 이제 예전 얘기일 거예요 아마. 예전에 오래전에 들었던 얘기. 음식이 없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란 용어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음식물이 어떻게 쓰레기가 되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국경의사회에서 약 주면서 하루 3끼 3번 먹어라 그러면 자기는 하루에 한 끼밖에 안 먹는데 이거 어떻게 하냐고. 정말 그런데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좀 어렵게 사는 나라도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그냥 같이 어렵게 살기보다는 그래도 환경이라도 좀 깔끔하게 좀 잘 좀 지키자라 뭐 이런 내용인 것 같고요. 오사춘기님이 우리 아빠가 아니라는 게 얼마나 다행이에요. 아니 이거 할 때 이거 벗겨서 버리세요. 꼭 벗겨서 버리세요. 그리고 저거 아니 하나라도 이거 할 때 이거 있잖아요. 이거 컵홀더? 예, 이거 좀 쓰지 말고 위에 리드 같은 거 좀 보면 볼수록 나중에 제가 좀 잘 되면 우리 집 집사 시키고 싶어. 집사 알죠? 외국 그 배트맨 집에도 있잖아 집사가. 그런 거 아마 집안은 깔끔할 것 같긴 해요. 자 오늘 뇌피셜 지오그래픽으로 자연과 인간에 대한 이야기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주만 지나면은 이제 뭐 장마가 끝난다고 하니까 좀만 더 참으시고, 자,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또 새로운 주제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네버엔딩 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그러니 내일보다 먼저 가자. 우리들의 희망을 형제이게 하자. 설령 그것이 내일이라 해도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